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좀 부족한 이번 주였는데요. 오늘은 민희진 씨가 지난 18일 진행된 풋옵션 소송 재판에 다녀온 내용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관련돼서 소스뮤직과의 그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은 오늘 재판 정리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했는데 아직도 정리 못한 부분이 조금 남아가지고 좀 아쉬울 따름이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브라더님, 롤링홀님, KLB님, 꽃길만 걷자님, 묵묵님, 설꿈님, 나율님, 세계로님, 온리원님, 제이인텔리님, 위니추님, 처채원님, 미르나리님, 안녕하세요. 박박님, 피딜님, 감사합니다. 올스토리, 모노콰이, 임재훈님, 나율님, 종현님, 청해님, 홍홍홍님, 귤가미님, 모두 안녕하세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고영환님,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민희진 씨의, 풋옵션 소송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이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이날은 특히 민희진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후의 변론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내용들이어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최근 연예계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동안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라서 마침표, 방점을 찍기 위해서 다녀왔다. 무려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30분경까지 무려 6시간이 넘게 진행된 재판을 모두 다녀왔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세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그동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들 전부 다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만 간추려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길어요. 그래도 길지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내용들이 제가 진짜 편하게 임팩트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하면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내용, 임팩트 있는 내용이 사실 김현장이나 하이브 쪽에 유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민희진 대표 측의 입장을 안 다루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반론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입장 그리고 세종의 신문도 심도 깊게 다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다루진 않아요, 사실. 자, 이날 재판의 감상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되게. 인중 여포, 마중 적토라. 사람 중에는 여포고 말 중에는 적토마다 이런 뜻인데 제가 어저께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중 희진이고 사중 N짝이다. 증인 중에 최고는 희진님이고 변호사 중에 최고는 역시 N장이더라. 진짜 N장이 누나의 화력이 너무 눈부셨고 정말 대단하다. 제가 막 그 자리에 있었으면 뛰쳐나갔을 것 같은 그 압박감, 그 내용들이 있었고요. 재판을 좀 한 줄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해봤더니 아주 쉽습니다. 뭐냐? 큰일은 여자가 한다. 이날 재판의 백미는 민희진, N장이 누나, 세종 여 변호사, 누군지 알지만 이름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용호 상박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성분들의 기가 얼마나 센지 저는 그거 보면서 홀려들었어요. 남자 변호사 물론 잘했지만 진짜 N장이 누나가 진짜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면서 판을 뒤집더라고요. 정말 여자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우아하거든요. 우아하지만 사실은 내용들 질문 하나를 보면은 정말 날카로운 송곳 칼날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핏빛 공방이었다. 사실 그 전에 재판과 비교하면 굉장히 평단하게 흘러가거든요. 하지만 질문 하나하나, 답변 하나하나에 숨긴 속내들, 사실 그 내용들은
기사에 담길 수가 없어요. 제가 1년 6개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지로,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 건지, 엔장인어가 어떤 자료를 확보했길래 얘기를 하는 건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컸나 봅니다. 나요? 열심히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최고수들끼리의 대결이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날 재판에 논란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논란 포인트 뭐냐? 이날은 사실상 또 민희진의 팬미팅을 방불케 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제가 이날 재판이 2시 10분에 시작됐거든요. 1시간 전에 갔어요. 1시 10분쯤에 갔더니 한 25명 정도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희진 씨가 한 2시경에 이게 그 복도를 사이를 뚫고 그 줄 사이를 뚫고 가더라고요. 가나보다. 가네. 이렇게 봤더니 민희진 씨가 어떤 줄을 지나면서 서로 그 줄을 지나쳐 가다가 다수의 사람들과 인사랑,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다 알고 있나 봐, 서로. 물론 저는 인사를 안 해주셨고 얼굴도 안 마주쳐줬지만 그분과 서로 인사하면서 네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뮤직뱅크 음악방송 보면은 PD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줄 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희진 대표가 참 인생 잘 살았구나. 버니지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한편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희진님께서 인맥 관리를 잘했구나. 팀 버니지와 한마음 한뜻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거기서 되게 골방에 처박히는 아저씨란 말이에요. 아무도 좋은 눈빛을 안 보내. 저는 항상 뭐야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서로 화합을 하면서 예쁘게 그런 모습들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희진 씨가 증인신문 이후에 7시 10분경에 이제 퇴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먼저 떠나니까, 그리고 7시 10분 지난 다음에 양측이 약 30분 동안 PPT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희진 씨가 자리를 뜨니까 약 10명 정도가 우르르 나가서 뭐야 그래서 재판 PPT 서로 준비하고 있길래 저도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겠다고 따라갔어요. 나갔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인 줄 알고. 그랬더니 복도에 민희진 씨를 둘러싸고 10명이서 서로 환담을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근데 복도가 되게 좁아가지고 내가 저 친구들을 지나서 복도를 지나간다면 분명 일이 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머리채라도 잡힐까 싶어가지고 계속 한 3, 4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언제 가나 기다리는데도 안 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어가지고 그냥 재판장에 들어가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너무 황당해.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나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나를 왜 이렇게 관심 많은 거야? 범민진인지 뭔지 관심 왜 이렇게 많어? 어저께 이제 뭐 팬들인가 봐요. 예상대로 세종 측 PT 시작하니까 나가네 진호야. 진호 아직도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시작할 때 피식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김현장 발표 때와는 다르게 메모장도 내려놓고. 사이버 레카스키 역겹네요. 정말 귀가 있으면 오늘 김현장 스스로 자멸한 거 다 봤을 텐데. 토끼리 뭐 이런. 야, 니들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다고. 나 화장실 가게 해줘야지. 니들이 복도 길막하는데 솔직히 너 갈 수 있냐 거기? 10명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웃긴 건 뭐냐면은 이날 재판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중국인도 왔어. 중국인도 2인 발견. 너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알게 됐냐? 제가 첫 번째 쉬는 시간 때 그냥 복도에 그냥 숨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자에 앉아 있어서. 근데 갑자기 뭐 어떤 여성분 둘이서 막 와. 그래서 뭐야 왜 와 하는데 갑자기 제 발을 팍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sorry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sorry? 이것들이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자리가 없어서 나중에 어떤 분이 가셔서 그 자리에 앉았더니 옆에 두 분이서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쏠라 하길래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마침 이게 중국인들 두 분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민희진 씨가 중국에서까지 인기가 폭발이구나. 중국인들이 재판장에 오는 거 알아듣나 몰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를 아시는 건지 한마디도 걸진 않았습니다. 진짜로 진짜 완전 중국인이었습니다. 제 맹세코 중국인분들. 중국 아미들이었어요? 중국 아미였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 어떤 얘기도 안 해. 어쨌든 이전까지는 이제 필사한 내용들을 모두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주요 내용들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이 좀 길었네요. 12분 동안 좀 얘기했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추천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아이고 신분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시작. 이날 변호사님은 이제 대환 변호사님이 선봉장이 시작해서 선봉장 남자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그렇게 양반이세요. 사람이 너무 좋아. 허허허. 민희진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허허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질문 끝나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희진님이 초반에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그냥 진짜 청산 유수야. 목소리 까랑까랑하게 딱딱하니까 정말 분위기가 초반에는 민희진 씨로 다 갔다. 진짜예요. 그래서 민희진 씨가 분위기를 꽉 잡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엔장이 누나다 이 말입니다. 적어두세요 진짜 이거. 인중 희진 사중 엔장이라 진짜 저는 이 엔장이 누나한테 다시 한번 감탄을 했어요. 판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다니까.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앤장 신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앤장 대환이죠. 김앤장 대환 신문부터 시작이 됐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바로 뭐라고 했냐? 세종에서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원고 대리인과 재판부 간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 대리인은 신문함에 있어서 피고 본인에 대해서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상대방 당사자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 짓거나 말꼬리 늘어지는 거 이해는 하는데 같은 변호사끼리도 민망할 정도로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 재판장님 여기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보충신문이나 반대신문 형식으로 기습적으로 스크린에 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준비서면이나 증거로 나온 거면 모르겠는데 준비서면이나 해지 사유로 나오지 않은 주장들 관련 없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적절히 제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시작부터 기선제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께서 관련성 부족하다고 이의 제기하시면 스크린에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하면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스크린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선빵 필승이죠. 세종에서 먼저 갈겼다. 그랬더니 우리 엔장이 누나가 참어 이걸 참지 않죠. 바로 반격합니다. 우리 누나는 참지 않기 그러면서 엔장이 누나가 바로 나서서 지난 기일에 민희진 씨 본인이 갑자기 대리인 본인의 이름을 말해서 상당히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제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신문사항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화요일에 제출했는데 민희진 측에서는 제출을 안 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사항을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화요일날 내가 제출하면은 민희진 씨는 화, 수, 목, 금 아치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민희진 측에서는 아예 신문사항을 전달을 안 하니까 우리는 뭘 할지 몰라. 왜냐면 반대신문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와서야 확인을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습 그런 얘기 할까봐 전부 서증으로 제출했고 제출한 질문 역시도 서증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난리를 왜 피냐? 이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민희진 씨 앞서서 민희진 씨 카톡이 현출이 됐죠. 그러니까 요 정치 카톡 2020년 12월경에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땅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뽑아? 심지어 코로나에 줄까지 서서 시간 낭비.
아, 진짜 어린애들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투표는 권리라는 것만 알고 공부를 안 하니, 이 내용이 현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씨와 재판부에서 막 난리가 나서 왜 이걸 하냐고 막 엄청난 항의를 했었죠. 실제로 이제 왜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좀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확인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관련 없는 거 내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무슨 뜻이냐? 민희진 씨에게 타격이 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20분 지났죠. 시작도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에서 3년 만에 기업 합병되듯 가져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민희진 씨의 카톡을 띄워놨습니다. 무속인이 얘기를 했죠. 내가 갖고 싶다는 느낌, SM처럼 재탕 말고 방탄 여기서 끝내야지, 매일매일 각오해, 흐흐, 준비 말고 각오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재판장 대환에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갖고 싶다는 뜻인가요? 라고 하니까 민희진 씨가, 아니 가져온다는 게 표현이 아마 저 위에 써있던 게 아까워서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옥을 만들었잖아요. 만든 게 아깝다는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카톡이잖아요. 이게 어도 설립 이전의 일이거든요. 어도 설립 전의 내용이고 주주관 계약서가 없던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 제가 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답변을 드린 거예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기사는 안 나는 건데 좀 웃긴 얘기가 벌어져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웃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대환이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환 변호사님께서 딱 3년 만에 가져온다는 대화가 있었던 2021년 3월 24일부터 3년 후에 공교롭게도 민희진 씨가 뉴진스 부모님들 명의 항의서를 준비하고 하입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3년 3월경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아니, 왜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공격했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니까 여기서 대환 변호사가 좀 당황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라고 대답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니까, 아니요. 저 답변해야겠어요. 그 이유 말씀드려도 된다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공격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공격한 적이 없고, 3년간 하이브에서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는데, 무슨 잘못을 할지 모르는데, 하이브가 분식 회계를 할지 주식 사기를 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이브가 잘못은 그대로 하고 하이브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하고 공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엔장이 누나가 여기서 1차 제재 들어가요. 1차 제재. 재판장님, 민희진 씨가 대리인이 얘기한 것처럼 기자들이 여기 많은데 분식회계, 주식 사기가 왜 나오는지 예 아니오로 듣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 재판장님께서 짜증을 내셨어요. 누구한테? 김현장 측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왜냐? 아니 그냥 이렇게 3년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데 3년 뒤에 이 사건이 공격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원고 측 주장이 포함돼서 기자들이 많으니까 언론을 타다 보면 부정적 인상을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중립적 단어로 예 아니요 하면 끝나겠죠? 자꾸 특정 단어를 하니까 반박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나오거든요. 질문과 관련이 엄성이 없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시면 오늘 9시 전에 못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참할 수 있어요. 저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웃었는데 우리 판사님도 사람이야. 벌써 몇 번째 야근이냐고 이거. 니들아 오늘 한번 다 죽어볼 텨? 오늘도 11시 12시까지 한번 해봐. 우리 판사님도 칼퇴하고 싶은데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9시 전에 못 간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재판장님도 정말 사람이구나. 9시 전에 가고 싶구나. 트집 잡지 말고 공격이란 말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얘기해라. 이런 내용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8시 반에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고 있었더니 그 모습 보면서 약간 이진호 쪼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너무 웃겼어. 대원에서 민희진 씨는 2023년 4월 25일 어도 이사를
민희진 씨가 원하는 신동훈, 김땡땡 씨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해서 민희진 씨의 의사대로 어도의 이사진이 바뀌었죠.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압니다. 나중에. 대원에서 2023년 4년 2월 16일 민희진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 어도 소속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민희진 대표 개인 권리로 해지할 권리로 요구하는 내용을 주주간 계약서 수정 사항에 요청한 사실이 있죠. 아니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세종에서 대리를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마음이 좋아, 진짜. 대환 변호사님이. 민희진 씨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요? 네. 변호사가 민희진 씨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제 아니, 반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이죠. 민희진 씨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라고 하니까 아니, 동의를 것도 아니지만 반한 것도 아니죠. 이게 말장난 같은 얘기거든요. 저한테 일일이 물으면서 딜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 변호사님께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완전 신사야, 이분은. 일일이 묻지도 않고 대리인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 그런 말이죠. 네. 민희진 씨가 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주주간 계약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들이 다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원에서 하이브 주장은 주주간 계약서를 통째로 유출한 비밀 유지 위반, 즉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오해도 아니고 그리고 먼저 하이브가 먼저 위반했겠네요. 왜냐하면 먼저 언론에 기사를 냈던데 그거 증거로 제출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민희진 씨가 대답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해 2024년 4월 16일경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민희진 씨의 주주간 계약 내용이 기사화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희진 씨가 뭐라고 하냐? 아니, 내가 먼저 유출했다고? 아니야, 하이브에서 먼저 유출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언론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이브가 먼저 했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 이 내용이 머니투데이에서 4월 18일 나왔던 기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내용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원에서 주주간 계약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있으시죠? 하고 하니까 민희진 씨가 아니요, 저 박지원과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았잖아요. 박지원이 걔네들이랑 얘기했다는 카카오톡이 있는데 그걸 왜 무시하세요? 저는 박지원이 알라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대화에서 당황해서 홍콩 애널리스트 서땡땡에게 보낸 건 맞지만 박지원의 허락을 맞았다는 취지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박지원 카톡 있어요. 그걸로 내면 되죠, 증거로. 하니까 대환이 증인이 서땡땡에게 유출한 시점이 더 먼저다라고 하니 박지원이 컨펌한 게 더 먼저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환 변호사님이 약간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약간 기싸움을 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평이하게 어쨌든 제3자인 애널리스트에게 단순히 말로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주간 계약서를 통째로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회사 메일로 보냈다가 개인 메일로 통째로 유출을 하거든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민희진 씨가 아니다, 박지원 카톡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대원에서 서땡땡 씨는 애널리스트라 박지원 씨와 일 관계로 만난 사람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민희진 씨가 저도 박지원보다 서땡땡과 더 친분이 없어요. 박지원과 더 친해서 서땡땡이 우리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중재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대환에서 서땡땡이 사우디 국부펀드 소개해 준 적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김앤장 변호사, 다른 남자 변호사님이 아니, 우리 변호사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끊고 민희진 씨가 얘기한다고 문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종의 여 변호사님께서 방금 질문만 보더라도 주주간 계약서를 유출하셨죠? 이런 식으로 주장이 녹아있는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피고 본인은 왜 이
주주관계약서를 내보내게 됐는지 그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뿐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싸우는 게 싫어서 김현장 남자 변호사가 네 설명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그냥 말씀하세요 하니까 민희진 씨가 우리 희진 씨도 안 참지. 초반 분위기 왔거든. 그랬더니 바로 아니 자꾸 끊으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남자 변호사가 잠시만요. 이분도 약간 곤조가 있더라고요. 상대방 대리인 질문을 끝까지 들으라고 이렇게 쯧 하셨어요. 분명히 쯧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민희진 씨가 아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말을 끊고 변호사님이 왜 혀를 차신지 모르겠는데 왜 저한테 이거 인격적 모독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못 당하겠다 솔직히. 남자 변호사들은 변호사님도 잘 하시지만 민희진 씨가 워낙 강성으로 나오니까 분위기가 확 끌어가더라고. 이거 한번 해서 인격 모독 당했다고 하니까 뭐지 인격 모독인가? 네, 이렇게 초반 분위기는 확실히 민희진 씨가 장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장악했고 심지어 김현장 그 대환 변호사님이 질문할 때 그냥 졸려 자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주주관계약서 타임라인을 유출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유출 타임라인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그 시기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뭐냐? 1차 유출은 민희진 씨가 이상우 부대표에게 2024년 1월경에 했고요. 2차 유출 뭐냐? 민희진 씨가 서땡땡 홍콩 애널리스트에게 2월 8일 날 했고 3차 유출이 뭐냐? 하이브에서 언론 기사를 통해서 4월 18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민희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왠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차 유출이 뭐냐? 4차 유출이 민희진 씨가 유출을 했는데 경제지 주간지에 주주관계약서를 통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그게 4월 26일이에요. 기사화까지 됐고 그 주주관계약서 일부 내용까지 발췌해가지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1번 유출 민희진 씨가 먼저 했잖아 라고 하니까 이제 1번은 아니 이상우가 누구야? 어도 부사장이잖아. 보조적 업무라니까 이게 유출이 아니죠. 그럼 2번 뭐야? 2번 유출 애널리스트 서땡땡에게 왜 유출했어? 아니 당시 하이브 CEO인 박지원 CEO 허락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1, 2번, 2번 다 되니까 3번 하이브에 니네가 먼저 유출한 거잖아. 기사화가 됐잖아. 그 다음에 내가 유출됐으니까 하이브가 먼저 한 거잖아. 하이브 니네들이 계약 확인해. 계약 신뢰 위반했잖아. 계약 위반했잖아.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는가? 누구인가? 엔장이 누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 한참 뒤에 다른 반대 신문할 때 나오는데 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딱 엔장이 누나가 딱 나서서 이걸 짚어냅니다. 머니투데이 나온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보시죠. 하이브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시 내용을 머니투데이에서 쓴 건데 이래도 유출인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씨가 그제서야 앞에서 이제 다 팩트를 들이대고 증거를 들이대니까 제가 잘 기사를 못 봐서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씨는 기사가 4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 기사가 먼저야 라고 했지만 그 기사는 사실 하이브 공시 내용에 있는 내용이어서 하이브가 머니투데이 때 준 게 아니다 라는 논리를 피니까 기사를 잘못 봤다 라고 끝나버렸습니다. 엔장이 누나의 활약이 빼어나요. 그 누나 진짜. 그 누나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자, 이제 이상우 씨의 경제적 대가 논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눌러주시고. 대화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또 이제 남자 변호사님께서 계속 하세요. 이상우 씨는 민희진 씨가 어도 부사장으로 영입한 인물이죠? 네. 혹시 이상우에게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셨나요? 대가? 아니요? 보상을 말했죠. 저는 원래 보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최대한 많이 보상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그런데 제가 신 부대표한테 준 그 지분이 있는데 임무를 못 끝내고 내려놓으니까 신 부대표 지분 중에 일부를 이상우랑 나누라고 협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 부대표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가족 건강, 번아웃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우님이 끝까지 해주면 좋지만 책임을 다 못 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음 부대표에게 일정 지분을 나눠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우님 허락하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이게
왜 이상한 질문이냐? 왜 이상한 일이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상우 씨와 민희지 씨가 이상우 씨에게 이직 제안을 한 시기가 언제냐? 12월 25일이에요. 2023년 12월 25일. 근데 그때는 민희지 씨랑 이상우 씨랑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1월 초부터 어도 지분을 논의하고 이상우 부대표와 민희지 씨가 어도 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갑자기 아니 내가 제안을 했는데 불과 열흘도 안 지났어. 근데 갑자기 0.3% 약 20억에서 30억이 넘는 30억 가까운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2월 1일 날 이상우 씨가 입사를 하거든요. 어도에.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아니 1월 달까지는 하이브에 그냥 1월까지는 하이브 직원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하이브 직원으로 뭘 했냐? 재무 정보를 빼서 민희진에게 넘겨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가 앞서서 공개를 했던 카톡인데, 이거 좀 너무 기니까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이상우 씨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내용을 해요. 그랬더니 나 대신 이렇게 고생이 많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대신이라뇨. 이런 거 하라고 출세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시기가 언제다? 2024년 1월 24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사도 하기 전이에요. 2월 1일 날 입사를 하는데 0.3% 미리 얘기해주고 미리 준다고 얘기하고 1월 24일 날 이러라고 출세시켜줬다. 그러니까 하이브의 주장을 정리하면 어도 독립을 목표로 회계사인 이상우를 전략적으로 영입한 게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준 거지. 대가가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민희진 대표는 아니요. 대가 아닌데요? 보상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지기 위한 보상. 저는 원래 보상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대환 변호사님께서 또 허허허 어쨌든 그게 어도 지분 0.3%가 맞고요 라고 하니까 네 부대표 책임을 위해서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대환 변호사님도 말을 끊고 이상우는 어도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도에서 지분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민희진 씨가 신동훈 씨가 받을 거를 이상우에게 주라고 민희진 씨가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어도가 줘야 되는데 민희진 씨가 주는 것은 사적 보상이 아니냐라고 엿죽기 위한 라고 하니까 이제 전혀 아니죠. 아니 근데 변호사님 제 얘기 다 듣고 알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이 제 말을 자꾸 끊으니까 제가 빨리 말하게 되고 말 못하게 될까봐 자꾸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짜증을 냈어요. 짜증 낼 때 너가 나오냐? 나요. 엔장이 누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다시 흑장미가 돼가지고 서로 티키타카를 해요. 민희지 씨와 엔장이 누나가 티키타카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 내용들을 좀 요약했습니다. 제가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아니 신동훈 그만두게 돼서 이상우한테 지분 줬다며. 그럼 신동훈 언제 그만두게 됐는데? 온보딩 기간이 있었어. 이상우 부대표 업무 능력이 얼마인지 인수인계가 얼마인지 따라서 변동하자고. 그래서 신동훈 부대표 2024년 상반기까지 재직하지 않았나? 그러니 다 물론 존댓말로 했습니다. 제가 줄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러더니 엔장이 누나가 온보딩이 반년이에요? 라고 하죠. 민희지 씨가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원래 부대표 2명을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이 대화를 통해서 뭐가 밝혀졌냐? 아니 신동훈 후임이라며. 맞잖아. 근데 2024년 상반기까지 일했어? 그럼 이 뜻이 뭡니까? 같이 니네들 대동단결해서 합심해가지고 니네 독립을 위해서 팀 꾸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인수인계 변동하자고 보자고 했잖아. 근데 인수인계 잘하는지 못하는지 봐야 된다면서 0.3%는 왜 미리 준다는 건데? 그렇잖아. 이상우 입사가 2월인데 니네 왜 미리 다 준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민희진 대표가 하는 말. 네, 그럴 수 있죠. 원래 저는 부대표 2명을 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동훈이 그만둬서 이상호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래, 니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신동훈, 이상우, 민희지 씨 셋이서 그 감사 이후에 서로 이제 의견 주고받은 내용들도 자료로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냐? 라고 묻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민희지 씨가 부대표 2명을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0.3% 당시 계산하면 20억 주겠다고 제안한 건 맞죠? 라고 했더니 이제 아니 제안이 아니라 신동훈과 협의해 이렇게 한 거죠. 하이브의 보상 체계가 썩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제가 느꼈을 때 성과 없는 임직원들 그리고 임원들이 사실 다른 레이블에서 너무 쓸데없이 보상을 많이 받아서 제 생각에 저 정도는 받아야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이브 안에서 스톡을 제가 느꼈을 때는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와중에 우리 민 대표님께서 하이브 공격에 돌려치기로 깠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보상했는 줄 알아? 하이브 니네들 임원들이 다 개인 친분 간에 나눠먹기 하잖아. 인센 나눠먹기 하는 거 다 하잖아. 나는 정정당당하게 일 잘하는 애들 돈 주겠다는 나는 보상이고 니네는 경제적 대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했더니 우리 여기서 N장이 형님과 누나에게 되치기를 당하는 모습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 형님이 얘기하시죠. 어쨌든 풋옵션 행사 대금이 얼마라고 당시에는 계산하고 계셨네요. 어두워 지분 0.3%가 20억에서 30억 정도 된다는 거 알고 계셨죠?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기 보면 이상우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냥 들은 거예요. 아 20억도 민희지 씨가 계산한 거예요? 그건가요? 아니요. 이상우가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김현장 남변 저 이 변호사 되게 좋아해요. 이 변호사님이 거의 60대 가까이 한 50대 중반 그렇게 보이거든요. 스트라이크를 진짜 잘 꽂잖아요. 아까 그 쯧 했던 그 변호사님입니다. 하이브가 레이블 임원에게 보상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본인에 대한 스톡 옵션이나 주식 배정은 남발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라고 했더니 아니 능력을 봐야 되는데 제가 남발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레이블 대표가 방시혁과의 친분으로 받느냐 성과를 보고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는 짜증나서 제 질문 기억하시죠? 본인에 대한 배정은 보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민희지 씨가 여기서 합리적이죠.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 것들 이렇게 여기서 말을 끊어요. 대환 변호사님이.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사람들 것이 아니고 제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자꾸 치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판장이 형 재판장 형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변호사님의 질문 방식이나 이런 걸 평가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민희지 씨가 엄청 짜증나다가 180도 들어 네 죄송합니다. 바로 이 순간 판단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승복하고 죄송합니다. 재판장님께서 본인의 입장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적절하면은 대리인 통해서 이의 제기하시면 되고요. 진술인은 평가하지 마시고 자기 진술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민희 씨가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됩니다. 여기서 우리 누가 나오냐? N장이 누나가 다시 한번 출격을 합니다. N장이 누나 출격!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 누나 내가 딱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디 앉았냐면 민희지 씨 바로 땅바닥에 앉았어요. 민희지 씨 얼굴이 보이고 N장이 누나 여기 측면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장이 누나 이렇게 보는데 저랑 살짝 마주치죠. 살짝 웃으면서 아까 진술 중에 방시혁이 밀어주는 레이블은 보상이 많고 아닌 사람은 없다고 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성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모르겠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본인과 친분이 있고 그러면 남발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우리 N장이 딱 슬슬 또 웃으면서 2024년 2월 말 3월 초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어요? 민희지 씨 인센 얼마 받았어요? 여기 약간 본인도 좀 짜증났던 것 같아요. 왜냐?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저 처음으로 많이 20억 받았어요. 뉴진스가 잘 됐으니까요. 라고 하니까 엔젤리노가 들어보세요. 20억 받으셨는데요. 그렇죠. 하이브 레이블 중에 하이브 레이블과 친분이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민희진 씨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 인쇄는 제가 일을 제일 잘 했으니까 많이 받았겠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엔젤이 너 웃으면서 아니야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의 전체 엔터 업계에서 인센티브랑 보상 27억 받으셨죠? 전체 엔터 업계에서 2위 하셨어요. 민희진 씨가 그건 모르겠어요. 민정이 뭐 기사로 있으니까 저희가 서증으로 제출할게요. 맞지? 여기서 민희진 씨의 모순. 아니 하이브에서 보상을 안 받는다면서 인센 친분에 있어도 안 받는다면서 근데 친분 없는 가장 안 친한 본인이 하이브에서 1등 엔터 업계 전체에서 2등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인센은 제가 일을 잘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았겠죠? 이 말 자체가 하이브가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 겁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아니 하이브랑 제일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민희진 씨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인센과 돈을 받았다? 적절하다는 거잖아. 근데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는 이런 모순과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서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기사들 보시면은 이런 기사들입니다. 작년 이제 뭐 4월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민희진 인센티브만 20억 압도적 연봉 1위 반박 나선 하이브 이렇게 얘기했어요. 4월 27일 날 하이브가 걔 처맞고 있을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들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여기서 참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뭘 시작하죠? 기싸움 시작. 너는 아니. 한번 해보자. 나도 이렇게 앉을 거야. 그래서 바로 나갑니다. 인센이나 연봉은 왜 스톡옵션 그런 거랑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는 상여 시즌도 아닌데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황 그런 정황이 있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우리 엔장이 누나가 하하 지지 않죠? 웃어요. 하하 민희진 씨 그런 정황 말씀하실 거 없고요. 우리 얘기만 해요. 민희진 씨도 스톡 행사랑 같은 효과로 17.8% 지분받은 거 맞죠? 라고 하니까 아니 효과가 같지 않는데요? 엔장이 너 계속 웃으면 그때 민희진 씨 돈 지불했어요? 개인 돈 썼냐고요? 라고 하니까 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민희진 씨 개인 돈 썼냐고요? 라고 민희 아니요? 엔장이 누나 그때 누가 돈까지 빌려줬죠? 민희진 씨가 아니 돈까지가 아니라 제가 이런 상황까지 얘기를 했었죠. 치열하게 아주 그냥 서로 주고받고 그냥 아주 앉으려고 큰일은 여자가 한다. 인중 희진 사주는 엔장이더라. 이게 서로 그 막 용어 상박으로 치고받고 막 난리야. 진짜 막 진짜 불똥이 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엔장이 누나가 민희진 씨의 딱 맞춤형으로 살살 긁고 돌려치는데 내가 들어도 좀 이명씨 못 견디겠더라 진짜. 그러니까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상당히 좋아. 상당히 민희진 씨가 잘 갖고 갔는데 이 시점부터 엔장이 누나를 만나면서 돌돌 말리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판을 뒤집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환 변호사가 앞으로 쭉 하는데 중간에 체인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이브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네. 이상호 재무기록 유출 건이 또 나옵니다. 대환에서 뭐를 제출했냐면 이상호 구글 드라이브 예상 실적 자료 접근 로그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호 씨가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어디에 로그를 했는지 어디에 접근을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정말 하이브는 기록의 회사입니다. 무서운 회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상호는 어도우로 이직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월 10일 민희진 씨의 요청을 받고 직접 하이브 구글 드라이브 자료에 예상 실적 자료에 접근을 한 이후에 어떤 사진을 민희진 씨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레이블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민희진 씨에게 알려줬는데 이상호 씨로부터 어떤 사진을 전송받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사실 전혀 기억 안 나죠. 누가 기억할 수 있죠? 대환에서 이상호는 당시에 민희진 씨의 직원이 아니에요. 1월 10일에는 하이브의 직원이에요. 이미 그때 인사 이동하기로 그건 다 기억하죠. 대환에서 잠깐만요. 2024년 1월 10일 입사 한 달 전에 그 사람 보고 야 니네 회사 자료 접근해서 그거 좀 봐봐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의식을 갖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날 것 같거든요. 아우, 대환이 형. 그렇게 착하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때 이제 다시 민희진 씨가 힘을 얻어가지고 답해도 되죠? 의식을 하고 물어본 내용도 아니고 어차피 공시가 연간 매출액은 공시가 떠요. 아니 어차피 공시 뜬 내용이라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야 될 수준인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보시면 가볍게 묻잖아요. 소스 예상은 얼마야? 이렇게 이제 또 대환에서 좀 또 남의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남의 직원이 아니었어요 저 때는. 그랬더니 이제 대환이 형이 다시 한번 자료로 승부를 합니다. 이상호 씨가 타 레이블 재무자료로 다운로그 로그 기록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7대 제약이라는 문서가 작성된 바로 다음날 이상호는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재무 관련 폴더에서 8개 권역별 수익 아티스트 수익 이런 내용들 있더라고요.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결산 잔액 명세서 등 다른 레이블 및 다른 레이블 아티스트 소속 아티스트 각종 재무 회계 자료 등 51개 자료들을 일괄 다운 받거든요. 민희진 씨는 이상호 씨로부터 위 자료들을 공유 받았죠? 라고 하지. 아니요. 저는 이런 자료 전혀 받은 적도 없고 이상호가 저때 왜 그걸 받았는지 전 모르죠. 그러니까 이상우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는 거죠? 네. 여기 상우 형! 형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이상우 단독 행동이라고. 우리 희진 누나가 다 불었어. 형이 다 주도해서 한 거래. 내가 지시도 않았는데 지 혼자서 접근을 해서 그 무단으로 다운로드 다 혼자 알아서 다운받고 민희진 씨에게 그냥 보내줄 수는 있지만 거기 보이지? 민희진 씨 이응 보이잖아. 민희진 씨는 그냥 내내 떠드나 보다 신경 안 쓰고 그냥 했대. 형 단독 행동이야. 형도 소송 걸렸지. 어떡해. 어떡해. 그랬더니 이제 대환에서 이 내용도 모르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상우가 왜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이상우가 이 내용으로 저한테 보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잘 보고 싶을 내용들도 있는데 일부러 어떻게 저한테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크게 생각도 안 나고 제가 지시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제 N장이 여기서 N장이나 누나 출격. 분위기가 애매해질 때마다 N장이 누나 출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은 날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아까 경영기획 폴더 얘기가 나오고 쭉 이어가서 다음 얘기가 나와요. 이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너 통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상우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원칙적으로 말 안 해줄 거예요. 다른 레이블 디테일한 손익. 아까 공시 나오는 거라면서요. 얘기를 했죠. 아까 민희지 씨가 공시 나오는 거라서 물어볼 수도 있지 라고 했잖아. 근데 정작 이상호는 뭐라고 하냐? 이거 얘기 안 해줄 것 같다. 그냥 대외비란 얘기죠. 그럼 너 공시 자료라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저때 알았겠죠? 그것만 봐도 제가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문서였음 저런 질문을 안 했겠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몰랐다는 걸 알 수 있다. 지 대답만으로 알았으면 그런 질문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받아 적은 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쉽지가 않은데 뭐라고 했냐? 이런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이상호가 저 경영기획 폴더의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봤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이응 얘기한 게 여기에요. 크크크크크 이응 봐보세요. 나 이응 그냥 걔가 떠드나 보다 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거 제 확인한 거. 그러니까 이상호가 네네 3에서 1개 맞지?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3개의 권한에서 1개로 줄어들었다 이런 뜻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민희지 씨의 여기 이응은 그냥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간 말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응 한 거 보이셨죠? 라는 취지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우가 감사 이후 하이브에 제가 가장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거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인 어도요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미니진의 이익을 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양측 간에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대화에서 이 카톡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도 민희진 씨는 이상우 씨로부터 여러 가지 카톡을 받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닌가요? 민희진 씨가 아니요? 저 이상우랑 연락 안 해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상우가 그렇게 하이브 임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사실도 아닌 이 민희진 씨를 험담하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네! 왜냐면 이상우 협박 당했으니까요. 너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해서 빼줄게. 잠깐 외국 나갔다 와. 넌 녹취 안 했냐고. 제가 이상우한테 물어볼 정도였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상우 씨가 이런 하이브 7대 문건을 쓰고 권한도 없는데 들어가서 다운로드도 받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하이브에서 좀 압박을 하니까 사실도 아닌 것을 배신감이 든다. 빈 껍데기 만든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등 이상우 씨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요. 민지 씨가 질문이 이상한데요? 이상우가 나쁜 게 아니고 하이브가 나쁘게 종용을 했죠. 이후 이상우가 입장을 번복해서 사실 확인서를 냈잖아요. 네. 압박을 했다니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압박을 하던가요? 네, 이상우 고소했잖아요. 이상우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상우 고소받아서 힘든 거 알고 있거든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누가 나오냐 다시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나요. 엔장이 나가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치트키를 또 쓰죠. 이상우도 같은 로펌을 쓰나요? 네. 엔장이가 연락 안 하나요? 네. 아니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정진수가 지난번에 위증을 했더니 재판장님 제지 부탁드립니다. 위증은 피고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딱 걸렸죠. 딱 걸렸다. 뭐냐? 민희진, 뉴진스, 신동원, 이상우 전부 세종이다. 신기하네 이게. 너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재밌게 돌아가네 이 판.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신동원, 이상우 전부 세종인데 연락은 안 한다.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같은 로펌 쓰시죠? 와, 진짜 엔장이나 진짜 순발력 지리네. 네. 연락은 안 하지만 이상호 씨가 힘든 거 알고 있고 이상호 씨가 힘들지만 내가 지시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한 거야. 지가 독단적으로 다 해가지고 지 혼자 접근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 나는 이응이응인데 난 이응이응밖에 안 했어. 난 스쳐 지나가는데 계속 만들어서 보낸 거. 지 맘대로 메모장 만들어서 보낸 거. 문건? 그냥 메모장 정리해서 보낸 거. 난 보지도 않았어. 몰라. 기억도 안 나. 다 이상우가 한 거야. 하지만 힘든 건 안다. 재밌네. 재밌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원에서 민희진 씨는 이상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GIC, 즉 싱가포르 투자청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도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민희진 씨의 진술과 달리 관심을 가지시고요. GIC가 뭐냐, 투자하려는 이유가 뭐냐 묻고 이상우의 답변을 듣고 뭔가 예상대로 느낌이게 함 땡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우는 대화 마지막에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 투자청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민희진 씨는 그러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카톡을 통해서 제가 아예 모르는 거 알 수 있죠? 뭐 하는데요? 투자하는 이유가 뭔데? 투자해서 돈 벌려고요. 이런 뻔한 얘기들 할 말 없음. 제가 이응 크크크크. 얘가 또 허황된 얘기를 하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상우가 투자자 만나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얘가 좀 떠드나 보다. 근데 다른 하이브 자회사 사장들이 말해도 듣겠죠. 하이브한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비싸게 사준다면 본인들이 컨펌에서 결정할 일이고 이게 왜 문제가 돼서 이상우 말을 끊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딱 걸렸습니다. 민희진 씨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브한테 나쁜 게 아니다. 비싸게 사준다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에요? 비싸게 사주면, 어도어를 비싸게 사주면 하이브한테 나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투자자를 만난 거고, 어도어를 비싸게 사주면 어도어를 팔라고 만났다는 것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취지의 답변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비싸게 사주면 하이브 이득 맞지? 근데 어차피 하이브 컨펌 있어야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나 독립하려고 만난 거 맞지라고 해석될 여지가 높다. 아니 그렇잖아. 그냥 만난다며.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비싸게 사주면 하이브한테 좋은 거잖아. 하이브 아니 어차피 니네 허락 받아야지 우리 팔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왜 만났어요? 비싸게 팔면 좋은 거잖아. 신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현장 남변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다른 변호사예요. 민희진 씨, 이상우 씨에게 투자처 정리해서 알려달라라고 한 적 있어요? 라고 했더니 민희진 씨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투자처 만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말릴 이유가 없거든요. 했더니 김현장 남변께서 이제 제 질문은 길게 답할 질문이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니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김현장 남편이 또 이상우한테 투자자 만나라고 입 조심하라고 주의 준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민희지 씨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해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하이브에 적이 많아요. 고가게 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투자자 만나는 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쓸데없이 진위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상우 원래 말이 쓸데없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상우 100% 못 믿으니까 너 입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런 차원이다라는 말이죠. 김현장 남편이 이상우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어두워 지분을 사줄 의도로 만나는 건데 뭐가 걱정돼서 입 조심하라는 건가요? 역시 대단하죠. 그래. 왜 입 조심하라 그래? 야 비싸게 하이브 비싸게 팔아주려고 얘네들이 세일즈한 거라면서 그걸 왜 숨겨? 회사에 좋은 일이잖아. 왜 숨겨? 라고 하더니 걱정이 아니라요. 걱정일 수 있죠. 이런 불필요한 시기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상우는 말이 많고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상우에 대한 신뢰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조심해야죠. 신뢰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0.4% 20억에서 30억 주기. 그죠? 이제 김현장 남편이 어도 지분 살 때 이거 어도 가격 후려치려면 하이브에 치부가 필요한데 이런 거 좀 찾아봐. 이런 논의한 기억 있어요?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거 이상우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모순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진짜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민희진 씨가 작년 4월에 기자회견 당시에 사우디 국부펀드 뭐라고 했느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준비성 너무 좋다. 거기 무슨 사우디 국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상상해. 노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냥 뭐 그거를 갑자기 진지병 환자처럼 사우디 국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거기 무슨 사우디 국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상상해. 노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냥 뭐 그거를 갑자기 진지병 환자처럼 사우디 국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우디 국부 진지병 환자처럼 이렇게 찾아보고 싱가포르 투자청 사우디 국부랑 다 얘기를 하고 만나러 다닌 것도 다 맞지만 하이브 비싸게 팔아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했지만 진지병 환자처럼 왜 1년 후 민희진 대표가 1년 전 자신에게 하는 말 비싸게 팔아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왜 진지병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더라. 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전남친 바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로 기사를 하나 띄워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사를 띄워놨냐? 이런 기사를 띄워서 단독 올해 2월 14일 날
테나시아에서 나온 기사죠. NJG 바나와 손잡았다. 뉴진스 어두워떠나 다른 기획사와 접촉 정황. 이 내용이 딱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에서 뭐라고 했냐. 이 기사 알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지 씨가 뭐라고 하냐. 테나시아라는 매체가 친하이브로 유명한 매체라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점점 스타카토로 올라가면서 알고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뜬금없는 기사가 나왔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이브가 감사 사유가 없으니까 어거지로 제 카톡 다 뒤진 다음에 이게 개인 사찰이거든요. 감사 사유 자체가 굉장히 부당했고 밀어내기도 그 뜻이 아닌 밀어내기고 제 카톡을 그냥 본 거죠. 그냥 저 지인인데 무속인이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억지로 스토리 엮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저는 저 기사 보고 아니 여기서 바나 얘기가 왜 나오지? 바나는 당시 심지어 어도랑 계약 관계였어요. 근데 접촉한 증거가 있는지도 없고 카톡에 찾은 걸로 말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추정해서 기사를 냈네? 이게 테나시아 단독인데 누가 소스를 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갔는지 제가 오늘 이래서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뜻입니까? 결국 니네가 재판장에 이것까지 갖고 와? 그럼 하이브 니네가 줬다는 거잖아. 어쩐지 친하이브 매체인 테나시아에서 이거 내더라. 이런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 반박. 누가 하냐? 나요. 엔장이 누나가. 엔장이 누나의 진짜 상상력은 대단해요. 정말 순발력이. 왜냐? 엔장이 누나 바로 출동합니다. 뭐라고 했냐? 미니진 씨 단독 달려있으면 소스 누가 준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뭐냐? 그동안 하이브 저격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왔죠. 뉴진스, 아일릿, 기획안 똑같다. 단독 다 하이브 공격하고 뉴진스 멤버들 단독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이게 하이브에서 준 소스라면 그동안 하이브 저격하는 소스들 다 너가 준 거였겠네? 라고 딱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엔장이 누나가 여우가 따라갈 없어요, 정말. 실제로 이 말 재판에서도 일간 스포츠 단독, 한겨레 단독들 기사들이 되게 자료로 많이 제출이 됐거든요, 증거 자료로. 그러니까 바로 카운터 펀치를 치니까 민희주 씨가 아니요, 제가 기자도 아닌데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고 이거는 쟁점과 관련이 없으니까 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바나 김기현 대표가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죠.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질어질한 상황이었죠. 이제 미니지 씨가 네! 제 전 남자친구예요. 라고 할 때 이때 귀가 좀 빨개졌어요. 제가 왜냐면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당당하게 미니지 씨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니지 씨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신문상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지 씨는 이 내용을 질문사항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예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했던 상태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때는 되게 당당하게 했거든요. 당당하고 멋있게 했지만 귀는 좀 빨개졌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재판장에서 갑자기 전남친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근데 반면에 세정에서는 제출을 안 해가지고 오늘 당일날에서야 김현장에서 봤다. 어쨌든 뭔가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이 자료 제시한 건 어떤 자료인지 못 봤어요. 미니지 씨가 하이브 풋 행사에서 받게 되면 일부를 김기현 씨에게 준다는 계약서죠? 라고 했더니 이거 제가 원해서 김기현이랑 쓴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지금 제 남친도 아니고 김기현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뉴진스 모든 곡 저랑 같이 프로듀싱한 사람이고 근데 스톡은 법 인격이 다르니까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 돈 못 주니까 나는 그만큼 돈 안 받아도 된다. 이 사람 일 잘하려면 제가 이상호한테 0.3% 준 것처럼 내목해서 떼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아무튼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김기현이랑 제가 대화한 걸 보면 굉장히 빡빡하게 하거든요. 어도 대표로 받아낼 거 다 받아내려고 텐션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 전 남자친구냐 이건 전혀 관련이 없고 서약서 쓸 때 박지원한테도 얘기하고 조언을 구해요. 이런 보상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냐. 말이 많아졌죠. 갑자기 말이 엄청 얘기 많아졌죠. 그랬더니 이제
엔장이 누나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 미니진 씨는 매우 구체적으로요. 프리랜서로 빅히트에 속해 있으면서 프리랜서로 바나에 발을 걸쳐라. 내 건 방시혁 돈 쓰고 바나는 카카오 돈 써서 라면서 계획을 세우고요. 바나 지분 취득 계획도 검토를 하셨는데 바나 지분 사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증거를 대세요! 제가 지금 뭘 했다는 건지 주주관계약 위반 사항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판장이 형. 예, 잠깐만요. 바나 지분 취득한 적 없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민희 씨가 전혀 없어요. 바나는 김성수, 방시혁과 일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공세. 누구로부터? 프롬 엔장이 누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엔장이 누나 여기서 이제 바나는 ANR을 독점 용역으로 제공하고 있죠. 라고 합니다. 엔장이 누나가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다고 느꼈어요. 그동안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ANR 이렇게 말을 좀 꼬셨는데 본인 업계의 용어가 아니어서 좀 말을 버벅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민희진 씨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엔장이 누나가 신동훈이 상표권 양수도 협상 과정에서 김기현에게 상표 등록 가능성이 낮은 가능성 가격 책정에서 배제를 하고 하이브 레이블 전체에서 제일 높게 책정됐다면서 1,700만 원대 양도금을 책정해요. 민희 씨가 아니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이브 다른 로고들을 만드는데 그거랑도 레벨이 같고 일부러 저 당시에 바나랑 저희가 텐션이 문제가 있어서 텐션이라는 게 갈등 같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갈등에 대한 텐션이 높아진다. 동우님이 일부러 거슬릴 필요가 없어서 좋게 표현을 해준 거죠.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름이 지났고 나서예요. 희진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보내주신 조건에 부합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도 대금이 1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맞아요. 이것도 아까 1,000얼마? 이거는 일부 금액이고 이 1억은 외부 협력서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후 로고 사용 권한이나 범위나 심지어는 다른 디자이너 더 활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서 제가 아까 토털리 1억이라는 금액이 다른 하이브 제가 CI를 했잖아요. 다른 회사가 아니면 아예 하이브를 제외한 다른 디자인 용역이랑 비교를 해도 전혀 높다거나 나쁘게 한다거나 적정 금액이라는 거 너무나도 크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적정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하이브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도 바나 기분 맞춰주려고 한 거고 희진님이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 내용도 바나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한 거였어요. 나 진짜 후벼 파. 그쵸? 제가 당시 바나랑 주고받은 메일도 제출할 수 있는데 어떤 이익 때문에 바나에서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아규잉하는 텐션이 굉장히 높은 메일들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엔장이 누나가 뭐라고 했냐? 그 메일이 있어요. 네, 제출해 주세요. 질린다. 네. 자, 텐션이 높다고 하셔서 메일 보여드릴게요. NT 업무에 관한 용역 체결 계약 바나와 2번을 했어요. 1차 용역 계약, 2차 용역 계약이라고 할게요. 1차 용역 계약 바나에게 매월 3,300만 원 김기현회 추가 인건비 인센으로 매년 당의 총 매출 5%를 지급하기로 정해요. 맞죠? 네. 2차 용역 계약 보내드릴게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나봐요. 많은 이견이 있었죠. 자, 12월 28일자 메일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사회 통과해야 하는 중요 계약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사회 했어요? 저 이사회 이때 이사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났는데 의사록이 없던데요? 구두 계약 할 거라는 전제로 박지원이랑 얘기했어요. 구두 계약이요? 구두 계약 신나는 노래. 우리끼리는 말로 다 주고받고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다 이거요. 엔비디아
3년 만에 기업 합병하듯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한 사고, 변호사님들은 이해 못하는 사고! 이미 그 내용은 이사회 박지원이랑 다 구두계약했는데 어떨 걸? 라고 민희진 씨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구두계약이 나와버렸어. 또 여기서 구두계약을 보셨죠? 네, 이제. 민지가, 아니, 제가 처음에 어도를 만들 때 업무 협약인가? 그거 보면 그 안에서 제 권한으로 비즈니스랑 프로듀서 시싱을 같이 해서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보장해줘야 돼서 내 레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방시혁과 협의를 한 걸 사실상 제 뜻으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이블을 만든다는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따 왜 이렇게 말이 기나. 그래서 이사회 거치셨어요? 안 거치셨어요? 거쳤다고요. 엔장이 누나가 안 거쳤다고요. 이사 누군지 기억하세요? 이경준, 이창호죠? 그러니까 이 엔장이 누나는 다 알고 물어본 거야. 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고 얘기하네. 어이구 구두기약. 이거 다 얘기하네. 회의록이 없다니까. 자료보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희지 씨가 계속 말리는 거죠. 아, 그게 나중에 이사를 바꾼 거잖아요. 나는 이경준이랑 나랑 친하지도 않고 하이브 편이고. 하니까 이제 김현장 남편이 저 질문이 되게 간단해요. 이사를 거쳐야 할 때는 중요 계약이라고 민희지 씨 스스로 언급하셨는데 이사회를 거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박지원이 제가 해준 거라고 생각했죠. 박지원 신나는 노래. 이제는 지원 씨가 제가를 해줬다. 박지원 씨가 이제 당시 하이브 CEO인데 박지원 씨가 제가를 해줬다. 그래서 박지원 씨가 어떻게 제가 했냐? 구두 협의를 해줬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씨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아니 뭐만 했다면 박지원 뭐만 했다면 박지원 구두계약 박지원 도르르 구두계약 도르르 박지원 끊임없이 가니까 이게 박지원 씨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장 남편이 질문이 어려우세요? 이사회 거치셨냐고요? 라고 했더니 세종에 이제 헬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계약 해지 사유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걸로 계약 해지 사유 뭐 주장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재판장님도 참지 않았죠. 잠깐만요. 해당 계약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없었다 기억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없었다고 하다가 기억이 없다. 엔장이 난 여기서 참지 않죠. 현재 책정 연봉은 하이브 최상위 연봉인 희진님 연봉보다 높고 엔터에서도 최상위 수준이고 음반원 인센 5%도 하이브 최대 수준이에요. 파격 계약 조건 제시한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거 맞아요? 바나는 아이돌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근데 우리는 꼭 필요했고 실제로 뉴진스가 성공했잖아요. 저는 바나가 특출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좋게 써줬지만 이게 사실 조선모사 같은 거거든요. 말로만 좋게 해주고 사실상 다른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BTS 제작한 피독이 하니까 이제 우리 엔장이 누나가 아니 왜 다른 레이블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걸 알아야 잘 이해를 하죠. 다른 프로듀서한테 간 스톡이나 수백억 대 보상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 보상에도 관심이 많아요. 김기현 말고도 직원들 보상을 아주 잘 받았거든요. 조선 모사격으로 말만 해준 거고 업계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피독은 실제로 바나보다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들은 하이브 인하우스니까 스톱 부여가 돼요. 근데 바나는 외부고 김기현은 작곡가가 아니라 저작권료도 못 받아서 그 사각지대에 놓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포지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보상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하려면 이 정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거죠. 네. 밑에도 보여드릴게요. 희진님과 기현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희진님 전적 배려로 숫자를 다루는 저나 하이브 CEO의 입장과 배치되나 희진님의 책임 어떤 조직에도 유례없는 일이다. 이걸 그때 당시에 이상우나 민희진 씨 관련자가 써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맞아요. 제가 일부러 써달라고 했어요. 네네. 왜 이렇게 그 다음 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통상 업계에서는 선진행 후보상 저희가 최초 제안한 아니기도 하고 그러나 현재 기현님은 선보상 후진행이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뉴진스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서 데뷔를 했으니까 이때는 김기현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맞죠? 계약을 했는데 민희진 씨의 그 뉴진스는 2022년 7월 달에 됐잖아요. 근데 계약은 2021년 2년 1월에 됐어요. 근데 뉴진스가 데뷔도 안 한 상태에서 김기현 씨는 보상을 받는 체계를 이미 사인이 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라 선진행 후조치 후보고가 됐다. 그래요? 아니요. 이미 음원이랑 진행은 다 돼 있던 상황이죠. 아무튼 그랬더니 네네. 선보상 후 진행이고 이는 프로젝트 성공 전제로 프로젝트 성과 기대 이하면 책임은 오로지 민희진님. 여기서 보면 희진님, 기현님, 신의를 바탕으로 이런 말 민희진 씨가 쓰라고 한 거예요? 라고 했더니 맞아요. 왜냐하면 히트한 어텐션, 쿠키, 하이보이 등 모든 곡 준비가 돼 있었는데 김기현이 저희랑 일할지 너무나 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이랑 저랑 친했으면 간을 안 봤겠죠. 근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해서 그런 싸움이 있었고 이제 오로지 능력이 좋았다 라고 하니까 아니 능력이 좋았던 거죠. 저희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음반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사실 말을 예쁘게 써줬지만 실제 벌어간 금액이나 다른 프로듀서랑 비교를 해보면 전혀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요. 김현장 남편이 이제 얘기를 했죠. 충분히. 어도 영업 손실을 기록한 2022년도에도 1차 계약에 따라서 바나에 막대한 인센을 지급해야 했고 2022년 바나는 뉴진스 멤버들 전체에 대한 정상금의 2배가 넘는 돈을 용역대금으로 받아갔죠. 네. 민희진 씨는 재차 바나와 2차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죠. 2차 잠시만요. 네. 민희진 씨가 네. 김현정 남편께서 얘기를 합니다. 1차 계약에서는 바나에게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했었는데 그랬던 것을 2차에서는 음반원 발매를 삭제하고 과거 음반원까지 누적으로 해서 매출의 3%를 김기현 개인에게 바나가 아닙니다. 김기현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수정했죠. 네. 이와 같은 계약 조건이 조정한 결과 재계약 시점 기준으로 연 4억의 인센 수준이 10억으로 상향됐죠. 네. 그 다음에 말이 오가지만 말 줄였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업계 대비 많지 않은 보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센으로 바나에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이전 프로젝트 비슷하게 유지되는 그런데 기현님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든 거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희대 명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네, 개인의 인생 때문에 바나가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바나가 아티스트고 김기현도 아티스트고 스타일리스트도 아티스트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아티스트라고 느끼고 김기현이 뉴진스인 거예요. 제가 무슨 김기현이 뉴진스야?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봤다니까요. 뭐야? 김기현이 뉴진스 왜 나와? 했더니 약간의 마가 뜬 뒤에 본인도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스타일리스트 최땡땡 씨도 뉴진스고 250도 뉴진스인 거예요. 그런 아티스트 관에서는 이 아티스트의 대우를 해주려면 아티스트마다 계약 조건이 다 달라요. 포션이 다 다르거든요. BTS와 뉴진스와 다른 그룹 다 달라요. 서로 얼마나 성공했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항상 잘하는 사람과 오래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상응하는 보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장 남편입니다. 그럼 산출물에 대한 아무런 정황 없이 바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 맞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차 계약에서는 4건이라고 이제 4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건을 꼭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2차 계약 때는 아무런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건을 해도 돈 받아갈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요, 파다가 왜 일을 안 하나요? 다른 것보다 1년 내내 일을 해주는데 파다가 일을 안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제 입장에선 더 많이 굴리려고 계약을 한 건데 이런 신의가 있어야 아무 외주가 있어도 저희가 원할 때 했더니 실제로 바나는 뉴진스가 계약을 선언하고 이탈한 이후에도 어도 용역 업무 이행 요청을 묵살한 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탈한 이후, 이탈할 수 있죠. 본인 문제가 아닌데. 근데 어도 용역 업무 이행을 요청을 묵살했어. 묵살하면서도 매년 수천만 원대의 대가를 받아갔는데 그 사실은 모르시죠? 제 해임 이유 아닌가요? 제가 해임될 줄도 몰랐는데. 맞아요. 민희진 씨가 체결한 계약 때문에 어도가 돈을 계속해서 준 거예요. 들리는 게 있으니까 이게 하니까 이제 엔장이너가 바나랑 연락하세요? 네, 연락하셨죠. 그 텐션은 저희 얘기가 아니니까. 김현장 남변이 아까 이야기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2차 계약 당시에 김기현 씨와 연인이셨나요? 민희진 씨가 아니요. 민희진 그 뉴진스 프로젝트 시작 훨씬 전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개인적인 거라 왜 이런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의 미스터리 뭐가 나오냐? 오늘도 얘기하셨는데 법정에서 현출을 막고 싶다고 하신 피고와 무속인 간의 카톡 대화를 첨부해서 외부로 보낸 이메일이 있죠? 그 이메일 수신인이 김기현 씨인데 기억나십니까? 누구한테 보냈나? 그 메일을. 지금 민희진 씨가 완전 싹 다 털린 무속인과 민희진 씨와의 대화 이메일로 외부 전송됐잖아요. 외부 전송. 누구한테 보냈을까 했는데 바로 이게 김기현 씨였어. 전 남친. 이것 때문에 다 털려는 거야. 다. 우리가 그랬잖아. 이거 누가 왜 보냈지? 제가 앞서도 말했잖아요. 이거 뭐지? 이거 누가 왜 보냈지? 이해가 안 갔잖아. 답이 나왔어. 김기현 씨한테 보냈죠. 그 비밀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어요. 아니 당시 현 남친도 아니고 전 남친인데 보냈다. 왜 보냈는지를 모르겠어. 네, 모르겠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 민희진 씨도 입장이 있었습니다. 뭐냐? 김어진 그거 알고 있었죠? 의그. 몰라도 안다고 해야죠. 네. 민희 씨가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반론이 있어요, 민희 씨가. 저 몰랐어요. 제가 보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몰랐고 이 사건 터지면서 무슨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가 무속인 카톡이고 지호님이 하이브 박지원 대표예요. 내 카톡을 누구한테 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랑 박지원 카톡을 김기현한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왔더니 이제 아니요 전혀 라고 규정이 들어갔다. 1부 끝. 몇 시죠 지금? 1시간 20분. 빨리 했다. 예전보다 빨리 했죠. 제가 이거 한 2시간 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1분 추천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1분 한 2, 3분 정도 좀 쉬었다가 합시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진짜 이게 되게 임팩트 있게 줄인 거거든요. 이제 1부야. 1부 끝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됐냐? 4부까지는 아니고요. 2부, 3부작이에요. 3부작. 1부 제가 봤을 때 재미도 95% 재밌습니다. 2부 솔직히 흥미도 55%. 왜냐? 이거는 이제 민희진 씨의 입장. 3부 도파민 풀 충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 좀 아프니까
그럼 한 1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네. 목 아파. 이렇게 떠들어 너무 아프네요 진짜. 네. 귤가끔 먹으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재밌으신가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의 많은 후원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바나 얘기가 3부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3부가 2부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자료가 나왔어. 그래서 이 3부에서 엔장이 누나가 되치기를 해요. 근데 되치기 하는 그 과정들 이거였어? 이건 기사로 안 나왔습니다. 저만 알거든요. 그리고 3부에 뭐가 있냐? 수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로즈 러브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빨리 해야지. 네. 시청자분들, 후원,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몬스터님, 감사드립니다. 후원, 30만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강현숙, 강장군님, 아이고. 몬스터님, 10만원. 강현숙, 강장군님, 5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번에 해주신 건데, 오늘 같이 했습니다. 빌리 에티에님도 1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손수성님, 5천만원 감사합니다. 이자벨라 이펜현님, 아이고, 이펜현님 또, 왜 그러세요? 펜현님 10만원 감사합니다. 바나세존 뒤에 바나세존 이런 건가요?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향희님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탁 공구 필요하다.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목탁 공구 이거 이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소리도 좋아요.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네, 빨리 하죠. 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세종의 이제 주신문이었습니다. 주신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 갔었는데 진짜 잘하시네요. 가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 정도로 지루했지만 그 내용을 딱 제가 하나하나 집어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세종신문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신문상은 뭐냐? 민희지 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론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세종 바나부터 얘기를 해요. 건부터 반론합니다. 뭐냐? 주주관계약 수정 협상을 하면서 아이돌은 종합예술인데 여러 용역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문제잖아요. 누가 돈을 어디에 쓸지 좀 더 자유롭게 쓸지에 대해서 그 권한이 있어야 더 좋은 사람들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뉴진스처럼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뉴진스가 잘 된 거예요. 하이브에서는 자꾸 내부 거래를 하면서 업무 역량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성이 안 찼고 제 성이 차는 외부와 일을 하려면 하이브가 그 반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도 다이렉트로 굿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IPX로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요. 라인은 더 좋은 고효율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지금 돌고래랑 분쟁을 하고 있고 너무 잘하는 팀인데 바나라는 팀도 분쟁이 있었고 다 잘하고 있고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했던 팀인데 이런 팀들과 척을 치고 크리에이티브 하라면서 제가 원하는 역량 못 펼치고 또 중요한 게 방시혁 박지원 저를 붙잡으면서 제가 그만둔다 할 때 희진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게 방종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에서 존중해서 크리에이티브 펼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분이 0%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그 말 믿고 시작한 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구두 협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우리 민희지님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구두 협의, 구두 협의 신나는 구두 협의가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게 했던 거다. 내가 이거 권한 달라고 한 거?
그거 다 뉴진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돈 쓰게 해야 더 잘 만드는 거잖아. 나 뉴진스 만든 거 봤지? 이 정도야. 돈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태클? 라는 뜻입니다. 2024년 8월 21일자 의사회 의사록에 감사가 바나와 체결된 용역 계약서 합리성을 검토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점이 남아있어요. 21년 8월 21일자는 하이브가 감사를 시작하고 가처분 결정도 있고 해임 기습 직전 직후인 거 불거진 다음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 바나와 체결된 문제제기가 결과적으로 자기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이가 너무 의심스럽고 바나는 특별한 계약을 한 회사예요. 어떤 계약이냐면 잘 나가는 아티스트나 프로듀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뉴진스가 잘 나가면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그걸 줘요. 그런데 바나는 저희랑만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건 바나로서는 굉장한 이득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신이 때문에 독점 계약을 한 거예요. 저희가 업계를 바꾸고 깨끗하게 멋있는 걸로 편법 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예전부터 사귈 당시부터 그런 비전이 있었거든요. 헤어졌지만 서로 일을 잘하는 걸로 알아서 일로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일을 잘했길래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할까 해서 그 바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찾아봤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돈이 많았겠죠? 엄청나게 벌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봤더니 재무제표 현황을 봤더니 2020년 4억 천, 2021년 6억 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억. 2022년 뉴진스 일을 시작했을 때 뉴진스 멤버들의 정상금보다 2배 많이 받아갔을 때 매출이 18억으로 늘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올라왔고요. 23년도에 45억 2,194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11억 3,814원이 됐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 2020년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3억에서 플러스 11억으로 대체 얼마를 올라간 거지? 놀라울 따릅니다.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전 여친 저도 만나고 싶네요. 그래서 일하는 관계에서 선을 지키고 일을 하자. 바나도 자기들 이득 포기하고 다 이러는 아이돌들 얼마나 제한이 많았겠어요. 근데 거절하고 뉴진스랑만 일을 하는 거 제가 보상을 해줘야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1차 계약에서는 바나는 딱 1년에 N팀 4개 앨범을 내야 한다는데 개수 없애고 앨범도 하나도 안 내고 돈을 받아가는 구조라고 하이브 측에서 해석을 했어요. 2차 계약할 때 민희지 씨가 해석한 건 4개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좋은 곡이 나오면 싱글로라도 내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1차 계약을 할 때는 4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4건을 못 달성하면 돈을 안 주는데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2차 계약할 때는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하이브에서는 일 안 해도 돈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잖아. 심지어 미니진 나가고 나서 너네 업무 협의 하나도 안 하고 협조 하나도 안 하고 돈 받아갔잖아 라고 했는데 미니지 씨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일을 더 부려먹기 위한 거였어요. 뭐냐? 그렇죠. 제가 1,000개를 해달라고 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봐봐 4개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1,000개를 해달라고 하면 바나에서 1,000개를 해야 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저는 해임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많은 곡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돌들에게 단독으로 주진 않지만 다른 계열 아티스트에게 곡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저희가 수급받고 싶었어요. 약간 한쪽은 나쁜 면만 부각을 한 거고 하이브 니네는 왜 나쁜 면만 부각해? 저는 대표이사가 계약 기간 동안에 이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서는 너무나 좋은 계약이었어요. 말씀 들어보면 이런 아이돌 제작이나 그런 고민 많이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태 전에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셨어요? 이제 미니지 씨가 손을 절레절레 하죠. 제가 집에서 많이 했던 이유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수하는 시간도 아까워서예요.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일을 하고요. 택시 타는 시간이 아까워서 저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저 밝히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랑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제 성과를 보면 알잖아요. SM에서 낸 성과 뉴진스 2년 만에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그 성과를 보면
어떻게 이랬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충실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간 계약을 협상을 하면서 멀티플 30배로 인상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 변호사님이 딜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방시혁 친구 중에 김땡땡 대표가 13배 이고 13배 이고 제조업이 받는 멀티플이라 너무 낮다. 예전에 하이브에서 플래티스였나? 30배, 20배 쳐준 경우가 있으니 그거 받으면 되고, 그래서 방시혁이랑 다시 협상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해서 제가 그걸 그대로 박지원한테 보냈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변호사가 20, 30배 불러도 리즈너블 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카톡에도 있는데, 야, 나 이거 13배 받아도 돼. 야, 그냥 경업금지 풀자고도 했어요. 당시 변호사는 설명을 일단 13배로 잡은 거, 13배로 잡은 것 같으니까 좀 더 많은데 30배 제한을 해보면 그 사이에서 조율이 될 거니까 시작을 해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민희지 씨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푸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고 하이브 쪽에서도 알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주관 계약, 예를 들면 뉴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진스와 일만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계약에 따라서 뉴진스에 대한 책임은 경업직금지를 풀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걱정을 안 했고, 하이브랑은 결이 안 맞고 이견이 많으니까, 그리고 노예처럼 계속 풀 수도 없는 저에겐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이브는 민희지 씨가 멀티플 30배를 요구한 게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모순되게 하이브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어도어를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더밸류 상태, 즉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게 있어요. 하이브의 이런 주장 중 민희지 씨의 생각과 맞는 사실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둘 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는 내가 어도어를 먹을 거라고 하고, 또 하나는 뉴진스 빼돌리기라고 하고, 서로 반대가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풋옵션 대금이랑 영업이익이랑 연결이 돼서 저한테 돈 욕심 프레임을 걸 거면 영업이익이 좋아야 되는데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뉴진스를 빼돌려서 제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뉴진스가 힘들게 나가면 위약금에, 손해배상에 뭐가 많잖아요. 누가 투자자가 내준다고 해요.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요. 왜 상반된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차 간처분 때는 경영권 찬탈만 있었다가는 다음에는 뉴진스 빼돌리기를 이야기하는데 동의가 안 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약간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말이 왜 안 됩니다. 민희진 씨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 민희진 씨는 풋옵션 그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냐? 2025년 1월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풋옵션의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전년도 뭐 영업이익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멀티플 13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에 신청을 하고 내가 돈을 받고 나서 만약에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면 나는 돈을 받을 수 있고 뉴진스 멤버들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구조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희지 씨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조상으로 가능한데, 민희지 씨는 이걸 되게 상반된, 영업이익이 높아야지 나한테 내가 뭘 돈을 많이 받는 건데 뉴진스 빼돌리면 못하잖아,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신청을 하고 나서 데리고 오면은 그거예요. 만약에 30배를 불렀는데 불러서 계약을 했다. 근데 그때 필요한 돈이 예를 들면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1조까지 냈어. 그럼 제가 30배를 받잖아요? 그럼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데 하이브에서 갑자기 조 단위의 돈을 주려고 하면은 못 주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얻어 가져갈게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하이브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민희지 씨의 주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민희지 씨가 주주간 계약 수정 협상을 하면서 아티스트 전속 계약 용역사 선정 등 중요 계약 권한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변경하는 안을 두고 마치 이때부터 민희지 씨가 뉴진스 빼돌리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선 확인할 것이, 먼저 민희지 씨가 먼저 변경을 해달라고 세정에 요청을 했나요? 그런 주요 계약 있죠. 아티스트 전속 계약 해지권, 그리고 용역사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거 민희지 씨가 세정에 결정해달라고 했냐? 아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주주간 계약 변경안은 세종의 자본 변호사들이 주주간 계약을 먼저 검토하고 주도적으로 변경안을 마련한 다음 그런 다음에 왜 변경안을 안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네, 왜 힘들다고 하는지 말씀드렸죠, 제가. 민희지 씨가 대표이사로서 아티스트 마음대로 변경, 해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꾸로 어도우 이사회가 마음대로 아티스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 세종 변호사들의 의도였죠? 네, 맞아요. 그때 당시 하이브랑 막 싸우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희진님을 공격할 수 있다. 아무 회사나 합병해가지고 가치를 낮추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나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박지원과도 잘 아는 사이이자 민희지 씨의 지인인 애널리스트 서땡땡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네. 당시 주주간 계약 문제점, 조언 협상해줄 만한 사람은 서땡땡 씨밖에 없다고 그때 생각했죠? 네, 왜냐하면 박지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아까 한 것처럼 박지원 씨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주간 계약 유출이 아니다. 박지원과 허락하에 시작이 된 거다. 2024년 3월 18일 기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게 4월 18일이 아니고 3월 18일입니다. 하이브가 감사를 개시하기 전, 그러니까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하이브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콜옵션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죠? 네. 하이브가 먼저 주주간 계약서를 유출한 것이죠? 네. 이걸 다 듣고 아까 이제 김현장 변호사가 반박에 들어간 겁니다. 세종에서 이상우가 애널리스트를 만난 건 뉴진스 성과를 제대로 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함이었고 그 만남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촉발되지 않도록 지시한 거였죠. 그리고 아까 이상우의 그 눈치 없는 약간 이상한 태도들이 있었어요. 이상우와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상우가 저 윗부분을 보면 플랜 AB라고 써져 있음. 플랜 AB라고 얘기하고 민희 씨가 저걸 사두는 거 놔두냐? 동의를 받아야죠. 라고 재차 민희 씨가 그러니까 그걸 놔주겠냐?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듯 어도우의 지분과 관련한 모든 논의는 모 회사이자 대주주인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하셨죠? 네, 박땡땡 이사라고 그 사회이사가 있는데 지난번 서칭에서 보고 알았는데 카톡을 봐도 박땡땡 씨가 제가 투자자 만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박지원 박땡땡 카톡에서 우리가 팔지도 않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형사사건도 확인되어 불송치 됐죠? 네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목적은 어도우의 지속발전 상호 협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민희진 씨가 이상우가 투자자를 만났다고 한들 투자자를 만나서 어도우를 투자해달라는 게 어도우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이게 하이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죠? 네.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하이브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죠? 네네. 하이브는 민희지 씨가 이상우를 통해서 싱가포르나 사우디 국부펀드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투자처를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있었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던가. 네, 전혀 없죠. 하이브 대리인이 주신문에서 질문한 바에 따르면 하이브도 민희지 씨 이상우 대화에서 그 등장하는 빈 껍데기 표현이 하이브가 어도우 지분을 털고 엑시트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죠? 네, 너무나. 어도우 직원이었던 권모 씨는 직계 및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보다 전에 하이브에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해당 사건이 어렵다고 결론을 냈죠? 네. 이 결론은 CHRO이자 얼마 전까지 어도우 대표이사였던 김주영 씨가 냈죠? 네. 이렇게 이상우와 위 권모 씨와의 여러 마찰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민희지 씨는 이상우 씨를 따끔하게 나무라기도 했죠. 네, 1시간 동안 전화로도 혼냈고 카톡으로도 길게 혼냈어요. 당사자 권모 씨는 모든 앙금을 풀고 5월에도 블로그에 하이브 어도우 논란 상관없는 이유로 나왔다. 업계에서 독보적 위상을 느꼈다. 내 생에 다신 이런 시간 없다.
그런 생각을 한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임팩트 있는 큰 업무를 못했을 거란 점에서 감사한다. 짧은 시간임에도 내 커리어에 큰 기여를 했다.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기습해임 바로 다음에 돌연 미니지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좋은 말을 써줬던 블로그에 썼던 인물이 갑자기 주주간 계약 기습해임 이후에 갑자기 미니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심지어는 여기 관련돼 있는 광고주가 저에게 따로 연락도 주셔서 그분이 희진님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가 그 직원이랑 나눴다는 카톡도 공유하셨거든요. 4월 25일 날 희진님 없는 뉴진스는 상상할 수도 없고 희진님 응원한다. 기자회견 잘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보내셨는데 갑자기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직귀를 했다. 그것도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 그래서 이게 뒤에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와 이상우 사이의 카톡을 따로 얘기해줬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를 책잡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따로 했구나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만 해도 본인에게 굉장히 응원 문자 보내고 희진이 힘내요 했던 인물이 갑자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기를 걸었다? 그것도 하이브에서 나를 대표이사 해임한 이후에 이거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하이브는 미니지 씨가 어도 최모 스타일리스트 사업 기회 유용 이유로 최모 스타일리스트를 고발했는데 1년이 넘는 면밀한 수사 끝에 외주업체 지출이 절감돼서 어도 지출을 절감했다. 용역비 지급, 주최주가 광고주고 정해진 시점에 어도 비용과 매출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죠. 네. 하이브와 어도에서 이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미니지 씨 어도에서 줬습니다. 따로 줬더니 그 부분을 가지고 배임으로 걸었지만 1년간 용산경찰서의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났다는 겁니다. 네, 쉽지 않네요. 힘내! 할 수 있다! 미니지 씨가 준비하던 N팀, 뉴진스입니다. 원래 2021년 데뷔 목표였죠? 네. 하이브가 2021년 8월 아이즈원 이미 데뷔를 해서 인기가 있던 김지원 사쿠라를 영입하고 그들을 주축으로 S팀을 먼저 내겠다고 해서 N팀 데뷔가 일정이 지연된 것이죠? 네. 2021년 6월 11일자 대화에서도 지네가 먼저 걸그룹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사쿠라 팀 먼저 내라고 하고 내 걸그룹은 알아서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네. 하이브 주장같이 미니진 씨가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로 이관을 해왔기 때문에 뉴진스 데뷔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하이브 미니진의 1호 걸그룹 뉴진스 약속을 어기고 S팀을 먼저 데뷔시켜서 뉴진스 데뷔가 늦어진 것이죠. 네, 그것도 그렇고 소송진과 방시혁 씨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잘 안 했고 그들의 손발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스케줄이 어그러졌고 그게 기본인 거죠. 산하 레이블 소스에서 연달아 2개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건 인력 마케팅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이거는 업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동성애 아이돌 팀을 만들어낸다는 건 하나의 시장에서 파일을 나눠 먹는다는 것이고 경쟁자를 만드는 자충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돌 업을 잘 아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박지원, 방시혁 대화에서도 나오는데 소송진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 팀은 희진님 팀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박지원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박지원이 나중에 돌아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미니지 씨의 말이 맞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레이블에서 동시에 아이돌을 낸다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실제로 파일을 나눠 먹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뭔 문제냐? 소송진이 이 와중에도 역량이 부족해서 희진님 팀으로 해야 된다. 이 와중에도 소송진 디스를 빼놓지 않고 했다. 성진이 형은 어딜 가서도 늘 언급이 돼요. 하이브는 미니진 씨가 뉴진스 부모 명의로 항의서를 보낸 것이 주주관계약 위반이며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진 씨를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해서 조사한 수사관은 하이브 주장을 배척하면서 어도를 지키기 위한 행위, 미니진 씨의 대화가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고 싶은 인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제로 모회사 하이브의 승인을 들고 있고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뉴진스 부모의 진위 없는 외관 작출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다 어머님들의 협의를 받고 작성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카톡을 제시했어요. 뉴진스 부모님들 아일리 데뷔 후 이 카톡이 되게 중요한 카톡입니다. 하이브 PR이 뉴진스를 깎아내리는 걸 이용해서 아일리 홍보하는 형태에 반해 어도 대표 이사 민진지 씨에게 문제제기 연락을 했죠?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카톡이 하나 나와요. 되게 중요한 카톡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보고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도 나오지 않는 카톡! 오늘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 뒷부분 크라이막스인 3부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카톡입니다. 그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올려요. 아일릿 5명 뉴진스 언니들 모두 제쳤다 라고 나오니까 또 건드렸네요 하니까 어머니 땡땡 뉴진스 멤버들의 어머니입니다. 4월 5일날 이걸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서도 올렸네요 라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진짜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 근데 이번 재판에 처음 나왔어. 어떤 내용이죠? 엄마들의 대화. 그쵸.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뉴진스 멤버 3인데 2인 간에 갈등이 생겼죠. 사실 선택이 달라졌으니까 이 구도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지 않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왔다? 그럼 결국 어머니들 간의 대화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뉴진스 멤버들 재판에 아무도 여태까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재판에 자료가 나왔다. 누구한테 나왔을까? 이 지점을 이후에 김앤장 누나, 엔장이 누나가 딱 잡고 갑니다. 이 자료는 민희진 씨에게 유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종에서 얘기하죠. 제시된 대화에서 확인되듯이 아일리 5명 뉴진스 언니들 모두 제쳤다 이런 기사가 나오자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의 어머니가 또 건드렸네요 라고 말하고 위 기사 중 하이브 의장이 직접 프로듀싱한 아일리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었겠다 하죠. 그리고 얘가 왜 중요하냐 봐보세요. 이렇게 나왔다는 지가 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또 건드렸네요 돼 있는데 여기 밑에는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에는 땡땡 어머니를 지웠어. 근데 세종에서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죠? 위 기사 중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의 어머니가 또 건드렸네요 라고 말했대.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여기에 가려진 분도 어머니란 뜻이죠. 여기도 이거 자료도 한 사람이 어머니란 뜻이지. 그죠? 근데 왜 어머니 가렸을까? 실수인가요? 뭐지? 신기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후에 서로 엄청난 공방을 벌입니다. 답을 정해놓지 않고 서로 약속되는 걸 벌여. 차차차차 벌이는데 저 그거 보면서 와 감탄했잖아. 말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민희진 씨는 어도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되고 어도의 중대 경영 발생 사항 시 지체 없이 이를 하이브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네. 민희진 씨는 아일릿이 뉴진스 카피 문제가 발생하자 전속 계약 이행하고 어도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부 고말 이메일을 하이브에 보낸 거죠. 네. 지난 기일에서 하이브의 대리인은 뉴진스가 어떤 공격을 받았냐라고 하는데 신동훈과의 PR을 제시했습니다. 대화 PR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상식은 그래미 어워즈인데 이 아티스트가 직접 후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출품을 할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그래미 어워즈는 본인이 아티스트가 직접 나 여기 출품할게 선정해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희진 씨가. 네. 그래서 뉴진스가 출품하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이브 PR팀이 출품하려고 한다고 하는 걸 실제 후보 선정 가능성이 낮다고 반대를 했죠. 네. 그래서 출품하면 뉴진스가 출품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PR팀에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하이브 PR팀이 출품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라 결국 뉴진스는 출품 안 했죠. 네. 아니 그때 당시에 하이브가 PR이 뭐라고 했냐? 그래미 업계 보수적이다. 현지 존재감 중요하다. K-팝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실제 다른 아티스트를
레이블의 아티스트에 엄청난 규모의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수상 불가능했다. 이런 말을 했죠. 마치 뉴진스에게는 제3자의 일처럼 얘기해놓고 그 멤버에 대해서는, 그 그룹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엄청나게 진행했죠. 누구냐? 말을 안 하죠. 누구냐? 방탄이죠. 아니 이런 거면 아니 우리는 못하게 했으면서 방탄소년단은 해가지고 엄청나게 캠페인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탄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제 민희지 씨도 자각을 해요. 특정 그룹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미도 황당한 게 저는 그래미를 내야 된다는 쪽이었고 하이브는 밀어줄 마음이 없었고 그 말도 일리가 있나? 그럼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똑같은 신인 걸그룹을 냈을 때 그래미 출범을 하더라고요. 세종에서 롤링스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미 신인상 후보 예측 기사. 하이브 PR의 반대 의견과는 달리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음악 매체인 롤링스톤은 기사에서 11월 10일 그래미 후보 앞두고 각 부문별 누가 수상할지 예측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미 신인상 중에 하나로 뉴진스를 예측했죠. 네, 제가 보고 이거 화났죠. 나중에 11월에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런 부분들. 진짜 너무 많다. 네, 좀 추격해서 하겠습니다. 위 대화에서 계획 변경 땡긴다라는 내용들은 2차 이메일 보내는 걸 땡긴다는 뜻이죠. 이 내용입니다. 여기. 계획 변경 땡긴다를 안 갖고 왔네. 잠시만요. 계획 변경 땡긴다는, 여기 있다. 큰일 날 뻔했네. 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변경 땡긴다가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땡긴다라고 이제 하이브는 얘기하고 있죠. 4월 3일 1차 메일 보내고 공격 개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세종에서 뭐라고 하냐? 계획 변경 땡긴다는 2차 항의 메일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항의 메일 보내고 공격한다. 이 뜻은 하이브를 여론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2차 항의 이메일을 보낸다는 뜻이죠. 민지 씨가. 네. 그리고 실제 2차 내부 고발 이메일을 보냈죠. 네. 여론전은 하이브가 민지 씨 항의 이메일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을 시 아일리 카피에 대한 대중들의 오해, 즉 민지 씨가 아일리 씨 뉴진스 카피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그 대중들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여론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이 부분은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치 민희진이 아일릿의 카피를 한 것을 민희진도 오케이 했다는 데 대한 대중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일이었지 하이브를 공격할 의도가 아니었다. 맞아요. 하이브가 또 다른 공격 2년 내내 공격 당한 것처럼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세종에서 항의 이메일이죠. 2차 항의 이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중 연락이 올 거야. 근데 변명할 것 같아. 절대 인정 안 할 것 같음. 그때 여론전 소송할 거다. 이게 민희진 씨는 하이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소송할 거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꿈쩍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소송에서 보듯 하이브의 태도에서 보듯이 예상대로 전혀 인정 안 하고 있죠. 네. 민희진 씨와 이상우 변호사들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희진 씨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개인적 취지로는 썩어 빠진 K-팝 업계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 크다. 업계 리더로서 윤리적 관점의 이의제기다. 다들 의욕이 생기겠냐? 돈 있는 자들도 이렇게 베껴대는데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다. 라고 분명히 하셨죠? 약속 대련이죠. 약속 대련. 네. 그리고 반성을 너무나도 안 하니까 누군가 항의를 해야 된다. 직원과 고용주 관계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항의하는 사람 거의 없죠.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 사건 소송하면서 역바이럴이니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민희진 씨는 오히려 민희진 씨에 대한 악의적 여론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하이브로 알고 있죠. 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힘들다. TAR, PR, 미국 법원 문서입니다. 9월 20일자 뉴시스 기사, 한겨레 기사를 제시합니다. 한겨레 기사를 제시했어요, 사실은. 하이브가 작년 9월에 인수한 미국 TAG는 태그라고 하죠. 여러 유명 인사에 대한 역바이럴,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사람을 고용해서 특정 인물을 부정적 여론을 생성하는 역바이럴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바이럴 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죠. 네. 최근 역바이럴로 피소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증거가 제시됐고 그 결과 태그가 악의적인 여론전을 펼친 대상 중
그 대표인 민희진 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졌죠. 네. 세종이 위 문서에 따르면 증거 게시를 통해 주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극도로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온라인 컨텐츠, 목적은 해당 인물의 명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악성 루머 폭증, 부정적 언론기사,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짐. 이게 밝혀졌고 태그 PR이 동일한 방식으로 개설한 웹사이트 중 하나로 어도 민희진 전 대표의 공격 사이트로 써있죠. 네, 한류 배우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있었던 게 너무 놀랍고 약간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이상호와 함께 하이브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밀어내기를 안 했는데 단순히 하이브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장한 것인가요? 아니요. 하이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이브 잘못이 없었으면 혹은 반성을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이브가 0.3% 20억 막 계산하고 이상호랑 지분가치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한번 쭉 보세요. 이상호가 영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2월 9일자 대사입니다. 대화. 이상호의 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어도에서 애들 장가갈 때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줄 정도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행, 독서. 그러나 민희진 씨가 뭐 20억이면 되지 않나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상호가 네네 목표가 그겁니다. 그 뒤로 이어진 게 0.3%만 있어도 저건 넘죠. 하니까 민희진 씨가 파이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는 당시 어도로 이직한 이상호에게 20억 벌면 저는 상관없이 20억이면 충분하겠네 라고 격려를 해준 거고 이상호는 이어서 보상으로 0.3%만 돼도 잘하면 넘겠네 하는 거지 그걸 뭘 계산해가지고 뭐 너한테 얼마 주겠다고 그럼 풋옵션 대금이 어떤지 얘기한 적 없죠? 네 그런 게 아니라 동기부여예요. 부대표가 잡일이 너무 많고 힘든데 동우님이 중간에 나가야 하고 누가 대신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어도 지분 0.3%가 사적 보상이냐 왜 어도에서 안 주고 사적 보상을 하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도에서는 그런 보상을 하려면 하이브와 협상을 해야 되고 증인은 증인이 할 수 있는 보상을 생각해서 0.3%를 주겠다 한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네 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사적 보상이 아니라고 한 거죠? 네네. 이거 갑자기 이게 멈췄네요. 이게 왜 멈췄지? 여기가 지금 멈춰가지고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멈춰가지고 이게 힘들어서 그런지 이게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채팅창이 멈춰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나? 채팅창이 멈췄다. 됐다. 지금 됐죠? 됐죠. 댓글이 됐습니다.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힘들어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상호가 2024년 민희진 씨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이야기 관련해서 하이브 내부 감사를 받고 와서 했던 이야기들 하이브가 추궁했다. 그래서 당시 2024년 4월 24일에 이상호가 내부 감사 조사를 받고 와서 민희진 씨에게 와서 울면서 실제 사과를 했죠. 네, 당시 이상호가 한 말을 고소한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죠. 네. 가족을 생각하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실제 하이브는 민희진 씨, 신동우, 이상훈 간 3인의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민희진 씨, 이상훈가 조사를 하고 나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신동훈 부대표만 즉각 고소하고 이상훈은 뺐죠. 3인을 고소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상훈을 뺐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이브 대리인께서 2024년 2월 카톡에 이상호 입사한 지 3일 만에 민희진 씨와 개인 주주간 계약 협상 같은 걸 했냐고 물어봤는데 공식 입사는 2월입니다. 근데 연말부터 영입을 제안해서 1월부터 사실상 부대표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박지원이나 정진수와 주주간 계약 협상 미팅에서 같이 배석을 한 거죠? 네.
주간 계약 당사자가 어도로 되어 있기도 하죠. 네. 여기 나와서 민희지 씨가 이제 과업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과업을 하면서 민희지 씨가 제가 과업 공황장애가 있는데 해로 휴정돼서 3부로 넘어갑니다. 너무 힘들었다. 이게 왜냐하면 세종 측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 내용에 대해서 맥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짚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종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종도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걸 물어보냐고. 이거를 이제 최대한 유리하게 뽑아낸 내용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약속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다 준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약간 자극적인 거 위주로 할 거고 그냥 제가 진짜 좋아할 것만 할 거면은 빼죠. 근데 이게 뭐냐? 민희지 씨의 반론도 담아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제 목을 갈아가면서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팀 버니즈 분들에게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민희지 씨의 생생한 목소리, 아까 전에 6시에도 방송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민희지 씨 팀 버니즈에게 받는 후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팀 버니즈는 후원을 해줄 것인가 궁금합니다. 네. 최서연, 아포, 방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보리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김재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골드 DK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세시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다무즘님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과연 10시 10분에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과연 우리 팀 버니즈는 후원할까? 진짜 민희지 씨의 입장을 충실하게 담아낸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죠. 왜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내용을 자극적인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양쪽의 입장을 충실하게 듣자는 차원에서 자극적인 거 모두 다 빼고 순수하게 변론을 들은 겁니다. 네, 이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남았으니까. 3부가 진짜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나가셔도 돼요. 근데 3부는 재밌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 할 수 있다. 네. 빼빼로 미고랭도 안 사는데 하셨다. 윗 머리카락 많아요. 손으로 가지 마세요.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해요. 여러분이 판단할 거 아닙니다. 선 넘지 마세요. 제가 가릴 거 제가 가립니다. 부끄러우니까. 네. 할 수 있다. 네. 힘드니까 진짜 저도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서 라떼 소녀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라떼 소녀님은 팀 버니즈가 아닌데 후원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떼 소녀님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탈리아에 좋은 탈모약 나왔대요. 으이그 그것 때문에 돈 모으는 거야. 바르는 거라면서. 근데 이미 빠진 거는 안 난다고 하던데. 안 난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3부가 크라이막스.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피 튀기는 혈투. 엔장이나 인중 희진 사중 엔장이더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팀 버니즈는 아니지만 정말 속상함. 버니즈 분들은 속상할 수 있죠. 엔장 누나 알러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엔장 누나 좋아하겠네. 네,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냐?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립니다. 뭐냐? 지금 3대2 구도란 말이에요. 3대2 구도. 근데 이 지금 공식적으로 아무도 뉴진스 부모님들과 멤버들은 이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맞지?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뉴진스 멤버들이 부모님들이 사실 확인서를 써주거나 탄원서를 써주는 이 순간 재판에 개입이 됩니다. 그 자료, 핵심적인 자료를 내주는 순간 민진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뭐였죠? 민진 대표가 세종 측에서 이 카톡을 먼저 공개했잖아요. 이 카톡을. 이 어머니 여기 써 있고 여기는 어머니 안 써 있는데 여기는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이 카톡이 나왔다.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누가 줬을까? 민진 씨가 줬을까? 여기 이 시점부터 엔장이 누나, 김엔장 측의 변론은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 그걸 줬어요. 먼저 선빵 날린 거예요. 저희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장이 누나 뭐라고 하나? 9월 11일에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멤버들에게 24년 9월 11일 일정 비우라고 너네 라이브 해야 되니까 일정 좀 비워놔 라고 말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때 사실 민희진 씨가 그 과업 때문에 약간 되게 멍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멍한 표정이었으면 진짜 아파 보였어요. 급격한 좀 체력 저하가 왔고 몽롱한 느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했는데 니네 라이브 해야 되니까 일정 좀 비워놔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거 누구한테 나와야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김현장에서 남자 변호사님이 남변이 라방에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무슨 말 할지 무슨 얘기 할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민희지 씨가 여기서 약간 정신 차립니다.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현장에서 남자 변호사입니다. 라이브 세팅 민희지 씨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민희지 씨가 저는 스태프들 전화번호를 줬죠. 그랬더니 이제 엔장이 누나가 해당 라이브 촬영한 신동글 감독 전화번호도 민희진 씨가 준 거예요? 여기서 찔른 거지. 누가 찍은지 알고 있죠. 그쵸? 전화번호 스텝 전화했다고 하니까 바로 신동글 감독 나오죠. 신동글 감독이 누구냐?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들 위주로 피드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희진 씨 지인들 가운데 민희진 씨가 점을 봐준대요.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하지? 사주 같은 거 봐준다는 거예요. 이름 같은 거 가져가고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걸 가져가는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지인들 피셜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동글 감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하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얘기 볼까요? 신동훈 부사장이죠. 그리고 뭐죠? 네.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신기한 게 신씨랑 잘 맞아. 그걸 되게 신기했어. 지인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씨랑 잘 맞는 거 이걸 맞춰보나 보다 라고 지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냥 그 가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해당 라이브 촬영한 신동글 감독 전화번호도 민희지 씨가 준 거예요? 네. 엔장이 누나가 멤버들이 직접 전화한 거다? 네. 민희지 씨, 이날 혹시 멤버들 만난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엔장이 누나가 해임날 8월 27일인데 뉴진스 멤버들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김주영 만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한 사실 있어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했더니 이제 여기서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다 알고. 멤버들이 라방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복귀시켜달라고 했어요. 이때 복귀 안 시켜주면 전속계약 해지까지 고려해보자고 한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이때 사내이사는 맞으시죠? 이때 무슨 뜻이냐? 어도 사내이사죠? 그럼 아직까지 전속계약 주주간 계약의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사내이사로서. 근데 이때 복귀 안 시켜주면은 전속계약 해지까지 검토해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민희진은 전혀 없다고 했죠? 얘기를 왜 했을까? 네.
그때 사내 이사는 맞죠? 아, 그만둔 게 아니고 그 전에 잘렸고, 네. 굉장히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 시한으로 정한 9월 25일 전날에 뭐 하셨죠? 9월 24일이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디스패치 기사잖아요. 이 내용인가요? 제가 사진을, 여기 있다. 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10월 8일. 부모님들 나왔던 날. 부모님들 나왔던 게 언제죠? 여기 9월 24일 날. 이날이 바로 다 같이 만났던 날. 심지어 멤버들이 복귀 시한으로 정한 날이 9월 25일이었는데 디스패치에서 9월 24일 날 찍었던 날. 그게 9월 24일 아니에요? 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민지 씨가 네 맞아요 라고 했죠. 엔정이 누나가 뉴진스 엄마들 중에 3명만 사진 있는데 3명만 있었나요? 아니요. 다 한이 엄마는 못 오시니까. 엔정이 누나가 한 기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월 25일에요. 장영우 C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이브 PR이 뉴진스 성과 왜곡했다고 주장했고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했어요. 혹시 9월 24일에 어떤 기자님이 CBS랑 인터뷰할 거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장영우가 CBS랑 인터뷰할 것까지 민희진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하지만 민희 씨는 모르겠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김현장에서 9월 25일에 민희 씨가 기자랑 인터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미리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어떤 기자요? 아마 중앙일보에 25일 인터뷰하고 27일에 실렸죠? 아니요, 전혀 기억이. 그랬더니 이제 김현장 남자 변호사가 기억이 없어요? 아니면 말한 적이 없어요? 둘 다요. 말한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면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김현장에서 민희지 씨, 이거보다 훨씬 전에 장영호 기자랑 하이브 PR 녹음 가지고 항의하러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이 녹음 민희지 씨가 아니라 뉴진스 부모 중 한 명이 입수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민희지 씨가 부탁했어요? 왜냐? 이 장영호 기자의 녹취를 가지고 항의를 하러 갔대. 하이브에. 근데 하이브를 갔을 때 뭐라고 했냐? 부모 중에 한 명이 이 녹취를 입수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질문이 뭐냐? 그때 같이 오셨죠? 그때 부모한테 이거 입수한 거 부모가 입수했다고 말해달라고 민희진이 얘기한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그 부탁이 아니라 하이브에 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김현장에서 치고 들어오죠. 김현장, 그럼 누가 입수했어요? 그냥 제보를 받았어요. 건너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왔어요. 라고 뭘 했죠?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다 알고 있어요. 김현장에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자료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에만 내지 않았을 뿐 이미 다 확인했어. 신동굴부터 나왔잖아. 스태프한테 줬다고 하니까 신동굴한테 줬죠? 신동굴한테 연결해줬다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왜 부모님한테 했다고 했어? 그럼 기자한테 장영호 기자가 인터뷰한다고 얘기했지? 그럼 본인이 인터뷰한다고 얘기했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희진 씨가 여기서 얘기를 했죠. 아버님한테 그거 제가 받았고 그 내용으로 하이브랑 협상할 때 이거 항의를 하자. 원래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라 아버님이 하시게 본인이 얘기하시겠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진짜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알고 있구나.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김현장에서 딱 치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치고 들어왔냐. 그 건너 받은 사람 중에 민희진 씨를 위해서 사실 확인서를 써준 김땡땡 씨라는 분이 있죠. 그 김땡땡 씨가 건너의 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 김땡땡 씨가 누구냐? 민희진 씨를 위해서 왜
민진 씨가 애플 광고할 때 그 서포트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하나. 그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지속적으로 민진 씨를 위해서 사실확인서를 써주거든요. 그 사실확인서 써준 부분에 대해서 김땡땡 씨가 줬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다 하이브에서는 김현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는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 이 뜻이 뭐냐?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제가 진짜 놀란 건 김현장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세종에서 먼저 까니까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너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우리도 갈게 라고 간 겁니다. 네, 애플 코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거 자꾸 왜 테스트가 안 되죠? 갑자기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자꾸 이게 웹페이지가 망가지죠? 자꾸 이게 망가져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채팅창이 안 되면 이제 두고 없애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왜 갑자기 안 되는겨? 이러지 마. 바쁘단 말이야. 네, 이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엔장이 누나가 김현장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김현장에서 얘기합니다. 김현장에서 멤버들이 라방 당시 너희들을 이렇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전속계약 위반도 되고 타격도 크니까 아무리 나를 위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어야 될 것 같은데 멤버들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민지 씨가 질문이 또 이상하게 말렸다는 게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김현장에서 멤버들 라방하는데 민희진 씨가 말렸는 적이 있냐고요? 이렇게 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희 씨가 그러니까 말렸냐는 게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를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민희 씨가 아니 목적이 저를 구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자기 대표이사가 사라져서 피해가 생겼고 공석이 생겨서 4월 22일부터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하이브 왜 우리에게 손해를 줘? 이런 취지지 저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날 라방의 최후 통첩이 뭐였냐? 통첩이 9월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대표로 돌려달라. 이거였으면 멤버들이 주장한 유일한 한 가지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래. 왜? 멤버들은 4월 22일 이후에 집중 포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이사가 공석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가 생겨서 본인들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야. 날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셨죠? 김현장에서 민희진 씨는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불합리한 행위를 한 하이브가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반해서 당연한 행동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이미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다 파악하고 있어. 이미 이제 민희진 씨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 씨가 먼저, 그러니까 모르죠. 이 3인의 카톡에 대해서 누가 줬는지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그 카톡이 어떻게 나왔게 됐는지. 김현장 남변에서 얘기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뉴진스 멤버와 법정 대리인이 어도로 시정 요구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민희진 씨가 관여를 했는데 맞나요? 정확히는 관여를 했다는데 맞나요? 이겁니다. 제가 관여를 했다고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세종에서 보냈겠죠. 민희진 씨는 관여한 적이 없다. 아니 저는 로펌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세종 연결해준 거고 김현장에서 민희진 뉴진스 부모님의 카톡을 보면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있었어. 아까 전에 그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요 내용들 멤버들의 부모님이 있죠. 어머님이 있고 엄마와 아버지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엄마들. 요 내용을 하면서 이 카톡
엔장인너가 딱 이게 민희지 씨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까? 그 카톡? 민희지 씨가 이 휴대폰 잃어버려가지고 제 휴대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에게 제공받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제가 작년에 대리인에서 이임해서 전부 줬어요. 다 줄 순 없죠. 제 사생활이 있는데 저는 카톡 앱을 안 깔았어요. 라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 카톡을 안 깔았다는 주장이죠. 그죠?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최근에 저한테 제보를 누가 했어요. 제보자가 있어요. 누구냐? 민희지 씨 지인이에요. 지인. 근데 그 제보자가 뭐라고 했냐? 12월 16일이었을 거예요. 12월 16일. 뭐냐? 오늘 민희지 씨 생일이에요. 이게 12월 16일인지 17일인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 왜요? 그래요? 민희지 씨 생일 1월인가 2월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거는 주민등록상 생일이고 실제 생일은 12월 16일이라는 거예요. 그 생일은 아빠 생일이랑 동일한 생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2월 16일이 생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그랬더니 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카톡에 뜨던데요. 카톡에 뜨던데요. 옛날 카톡이 뜨는가? 옛날 카톡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카톡에 계속 있나? 카톡을 안 깔았다고 했는데 카톡이 어떻게 뜬 건가?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어쨌든 주민등록상의 생일이랑 실제 생일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자인너가 언제 준 거예요? 라고 하니까 작년 중 언제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카톡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 카톡을 누가 줬느냐? 부모님들 나오는 카톡이잖아요. 부모님들 나오는 카톡인데 지금 3대2로 지금 서로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맞춰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전에 자료가 있었으면 작년에 나왔어야지. 왜 딱 그날 나왔냐는 거예요. 그날 최근에 나온 거라니까. 그 전에 나온 게 아니고 그 멤버들이 3인이 돌아간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그 뜻이 뭐냐? 그 전에 있었으면 민희지 씨 작년에 대리인한테 줬으면 작년에 나왔겠지. 왜 지금 나왔어? 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제 채팅창이 계속 망가져가지고 안 돼. 그래서 부득이 좀 저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네 채팅 재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안 되냐? 뭐가 되는데 채팅이 이게 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2024년 1월 21일자 이메일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 남편께서 협상 전략으로는 영업이익 20배를 요구하고 협의 과정에서 20배를 이끌어내는 전략 옵션 기간을 줄이고 멀티플을 올리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 이메일로 보낸 거 기억나세요? 민희지 씨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전에 변호사분들이 이상우랑 같이 있었던 카톡방 전화도 많이 했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이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30배 요구할 때 13배도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니까 분명하게 이미 영업이익으로는 20배를 요구한다는 생각까지 다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본인은 업을 위해서 했다면서요. 근데 아니라 30배를 건 것은 이미 13배에서 30배 사이에 그 언저리를 받기 위한 멀티플 전략을 올리는 수단으로서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민희지 씨가 얘기했던 업을 위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다 남았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 나오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1시간 넘게 본인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쵸? 민희지 씨가? 네. 그 당시 보니까 본인 주장을 근거로 방송에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 그걸 다 보면 이 재판도 그렇고 본인 주장을 재판부가 다 받아들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주는 뭐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러면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개인 불송치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세종에서 막 하는데 갑자기 김민장 남편이 민희지 씨가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200장이 넘는다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가 세종에서 아닙니다. 막으려고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서로 막 소란이 막 서로 막 싸워.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 나오는 사람 누구냐? 나요. 판장이 형. 판장이 형이 200장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민희지 씨 또 해맑아요. 또 여기서 네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현장 남편이 또 좋아하면서 제가 궁금한 건 민희지 씨 대리인이 제출한 건 19장인데 본인은 계속 200장짜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본인 주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냈다고 하니까 이제 200장이 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민희진 씨가 또 되게 밝은 모습으로 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나는 날 왜냐? 200장 넘게 이 자료를 내면은 재판부가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제대로 안 받잖아. 얘기를 하지만 세종의 표정은 어두웠다. 갑자기 급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판장 형이 물어봅니다. 이거 증거로 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종에서 이제 여변이 엄청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엄청 강하게 반대를 얘기하면서 아니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증거 입증은 저희가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불송치 결정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입증은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엄청 강경한 톤으로 세종에서 아닙니다. 네,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불송치 이유서만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이 되게 흥미를 보이면서 만약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툰다면 쪽수라도 제출을 해주시는 게 어떤지 라고 해요. 쪽수 얘기를 왜 하냐. 그랬더니 이제 아니 민희 씨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반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종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아니 이거 이 사건 계약 해지랑 관련도 없다. 이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재판부가 쪽수 제출은 가능하시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네 그것도 저희가 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앞서서 공개했던 카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예요. 왜냐 이게 제가 공개했던 자료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거를 네. 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 여기서 앞서 공개했던 카톡이 있죠. 카톡 있죠. 근데 어떤 카톡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 이걸 또 너무 크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 카톡인데 이 카톡이 언제 공개가 되느냐 이 카톡입니다. 이 카톡이 결국은 미국병이다 뭐다 하면서 나왔던 카톡입니다. 이 카톡이 누굴 통해서 공개되느냐 성수대로 김성수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이거를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제가 못 본 카톡인데 그래서 그 내용은 검토를 들어갑니다.
그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챗 GPT랑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불송치 이유서에 있었던 카톡이에요. 이 카톡이. 그래서 이 불송치 이유서는 뭐냐? 불송치 이유서는 양측이 모두 받아볼 수 있는 동일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자료. 그쵸? 왜냐? 자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피의자, 하이브가 고소인이잖아요. 고소인도 동일한 자료를 받고 민희진 씨도 동일한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한 다음에 다 정리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톡이 있는데 이 카톡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하이브에서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뭐지? 아니 왜냐면 하이브에서도 불송치 이유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하이브의 불송치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거 확인해달라고 해도 확인을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 뜻이 뭐냐? 민희진 씨의 불송치 이유서에만 이 카톡이 달려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게 불송치 이유서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제가 여기를 정리를 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이것도 김성수 씨가 공개를 해줬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었어. 뭐냐? 김성수 TV에서 어떻게 공개를 했느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했죠,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고발인은 감사 보고서를 필요한 주장과 같이 설령 그런 대화가 일부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고 싶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포렌식 확보 카톡 대화상 주주간 계약의 임기 만료 이후 가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잖아. 우리가 내용만 신경 썼잖아요. 근데 이 아래 뭐가 써있냐? 제12권 수사보고서 보고 P23페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불송치 이유서가 아닌 수사보고서였다. 200장짜리. 왜냐하면 왜 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판사님도 수사보고서, 수사 결정서를 얼마나 많이 받아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 불송치 이유서는 19장, 20장짜리야. 뭐, 많아봤자 10장. 진짜 많으면 30장인데, 200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쪽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송치 이유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수사보고서. 서였다. 그럼 수사보고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민희진 측의, 소속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민희진 소속사 기억이 안 나네. 민희진 소속사. 레코드. OK 레코드. OK 레코드 측에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답을 받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받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받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직원분께서 안녕하세요 이진호님, 민희진 대표가 받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입수한 서류가 맞습니다. 해당 서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받았으니 추가 문의는 세종 측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결국은 불송치 이유서는 양측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 보고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해서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어요. 열람 등사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반려가 된다는 겁니다. 된다. 100% 반려가 된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심지어 민희지가 얻었던 게 200페이지라고 했는데 그 OK 레코드 측에서는 109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200페이지라고 했을 뿐 실제로는 109페이지다. 뭐냐? 수사 보고서는 피의자나 고소인 모두 확보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유출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경찰 내부에서,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자료가 결국 피의자 당사자 쪽에 갔다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민지 씨는 하는 말이 세종 통해서 받았다. 근데 세종에서 어떤 경로를 신청을 해서 받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경찰 통해서 이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이겁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가죠. 검찰에서 지금 다시 이의신청해서 다시 경찰로 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경찰이 유출한 거지. 검찰이 유출한 거지. 결국은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갑자기 이선균 씨. 이선균 씨 수사 보고서가 유출된 바 있죠. 이선균 씨 유출돼서 징역형이 나왔나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거예요. 이건 심지어 수사 보고서도 아니에요.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경찰관 징역형이거든요. 수사 관련 개인정보 넘긴 기재는 벌금형인데 수사 보고서 109페이지짜리가 통으로 넘어갔다. 과연 이거 누가 했을까?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사실 불송치 이유서를 의아하게 생각한 법조인이 많았어요. 왜 많았느냐?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올해 3월에 뉴진스 가처분 나왔죠. 올해 5월에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관되게 나온 건 뭐냐? 민희지 씨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이탈하려고 했다. 신뢰관계 파탄의 핵심에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려는 입장에 민희지 씨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민희지 씨의 배임 혐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월과 5월 달에 이미 그냥 재판부가 아니라 중앙지법과 1심 재판부와 고등지법에서 모두 결론을 냈는데 7월 달에 경찰이 불송치를 내는 겁니다. 배임 혐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재판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뒤집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서 결정서를 11월에 재판부에 냈죠. 재판부에 내서 11월 달에 12월 29일이었나요? 그때 이 불송치 결정서까지 다 보고 1심 재판부에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그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이 된다며 어도 승리를 무슨 뜻이냐? 만약에 실제로 민희진 씨의 배임 혐의가 아예 없었고 민희진 씨가 억울한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민희진 씨가 힘이 실렸겠죠. 하지만 이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고도 재판부는 어도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결국은 1심 재판부, 고등재판부, 그리고 다시 본안 1심 재판부가 동일하게 일관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려서 의아한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니까 중요한 건 뭐다? 수사 기록이 유출이 됐다. 내부 수사 기록입니다. 이게 과연 열람 등사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인 것이냐? 이걸 우리가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하이브와 김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겠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수사 보고서니까 심지어 내부 수사 보고서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갔냐? 피의자한테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난리가 났죠. 제가 자기네들은 없는데 하이브 내 카톡 이거 맞냐고 물어봤을 때도 우리들은 뭐지? 전혀 모르는 분위기여서 결국 하이브가 갖고 있는 불송치 이유서와 민희지 씨가 갖고 있는 수사 보고 결과서는 다른 내용이었다. 그럼 왜 하이브는 없어? 하이브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왜 민희지 씨한테 갔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이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없다. 집행유예까지 간다. 이게 누가 유출했는지 몰라요. 경찰을 갔는지 검찰이 갔는지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정당하다는 것이 민희지 씨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세종을 통해서 입수했다. 받았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 절차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전달받은 분량은 109장 분량의 수사 보고서다. 200장으로 기억을 하면서 발생했던 표현상의 오류가 있다. 심지어 수사 기록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경찰 정보공개 신청 전 어도 측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검찰에 넘어가 있었는데 검찰에 정식으로 열람 등사를 해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서류를 입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진짜 제가 고소고발 진짜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막 이게 불송치 이유선이 뭐 관련 서류를 다 떼보고 다 확인해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수사 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 실무상 이런 얘기 여기 있습니다. 내부 수사 기록은 고소인이든 피고인이든 등사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대요. 다 불허한다. 가끔 내부 보고서에 대해서 등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 불허를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든 피해자든 내부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초에 정보공개 청구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민희진 씨는 가지고 있었다. 민희진 씨는 뭐가 문제예요?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공개해줬냐? 우리 성수대로 김성수 TV에게 공개했죠.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성수 센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정말 최고예요. 역시 핵심 정보들 아무나 갖고 있을 정보 저는 약간 애초에 상대가 안 됐다니까. 애초에 너무 클래스가 높은 분이야. 함부로 제가 가르칠 수 없는 자료까지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분이었어 정말. 센세 아리가또. 이후에 곡소리 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여러분들 김성수 씨는 모르겠습니다. 그 민희진 씨로부터 받았겠죠.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도 잘해야지. 그거를 내부 수사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를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보이잖아. 아유. 뭐죠? 가서 이건가요? 어딘지 못 찾겠어요. 내부 수사 보고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 말았죠.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앞으로 김성수 센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난리가 났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 좀 눌러주세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여기서 또 하나 민희진 씨가 격동한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엔장이나 진짜 엔장이나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시라고요.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김현장 누나가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이제 그만 하고 있어. 다들 이제 막 지쳐가지고 그만해 이제 그만 하는데 우리 김현장 남자 변호사님께서 진짜 너무 전문가 이 사람 진짜 남변 진짜 55세에서 60세 사이로 보이는 그 변호사님이 진짜 전문가게 다들 지쳐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질문 2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딱 정리해서 질문 2개 끝나. 2개 끝. 이제 끝내라.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 2개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끝났어요. 네. 질문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질문 거의 다 왔습니다. 더 끝났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난다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맨날 2개만 한다며. 앞으로 15분 더 남았다고? 이미 2개만 한다고 한 지 15분이 넘게 지났어요. 그때 15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딸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엔장이 누나가 또 승부수를 또 띄우더라고요. 슬랙을 하나 띄워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SEO 건으로 연락드려요. 이거 뉴진스 데뷔쯤 8월 2일, 8월 22일이에요. 뉴진스 데뷔 다음날. SEO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 갑자기 민희 씨가 와! 네, 그거 박지원 씨가 알려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SEO가 뭐야? 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SEO란 뜻이 우리 웹사이트 내에서 콘텐츠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대요.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일종의 기사 밀어내기를 언급하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야. SEO가. 그러니까 SEO를 언급하자마자 네! 그거 밀어내는 거 박지원이 알려줬어요! 라고 되게 확 급발진하니까 뭐야? 기사 밀어낼 수도 있지. 뭐야? 이렇게 뭐야? 이런 분위기였다면 제가 완전 확 깨가지고 또 엔정이 누나가 이때 민희진 씨 부적절한 논란이 있어서였는데 부적절한 기사 밀어내자고 한 것도 전략이 했나 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아니요. 저는 SEO가 하이브가 재판장에서도 막 민희진 카카오 택시 타고 왔으니까 카톡이랑 연계해서 쓰면 되는 거 팬들이 제보해주고 있고 엔정이 증거 있으세요? 내세요. 민씨가 네. 그러니까 민씨가 이거 뉴진스에게 해가 안 갈까봐 한 거고 저는 박태희가 방시혁 한성수 기사 일부러 냈다는 카톡도 있어요. 증거는 저희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민희진 씨 SEO 민희진 씨 연관 검색어 이때 뭐였어요? 얘기한 거면 저 몰라요. 민희진 소화성에 몰아내려고 뉴진스 모든 기사에 민희진 넣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당시에 민희진 씨의 검색어가 민희진 소화성애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숭하다.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뉴진스가 나가는 모든 기사에 민희진 씨를 넣으면 그 소화성애가 써진 기사가 아래로 내려가고 뉴진스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대중들은 소화성애 기사를 못 본다. 그 뜻이 뭐냐? 뉴진스 멤버들을 이용해서 소화 땡땡을 밀어내려고 했냐? 이용했냐? 멤버들을? 이거 엔장이 누나가 얘기했죠. 엔장이 누나가 이거 신동훈이 한 거예요? 신정훈 혼자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다 몰라요.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나온지도 모르겠고 아니요 제가 당연히 부대표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방시혁 이름 넣어서 하는 건 하이브잖아요. 정작 주가 조작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와중에도 우리는 이제 민희 씨는 방시혁 신나는 노래 내가 무슨 상관이야. 방시혁은 맨날 기사 밀어내기 하는데 이 기사 밀어내기 하는 장난하나? 나랑 무슨 상관? SEO 기사 밀어내기 방시혁 이게 결국은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나? 이걸 우리가 민희 씨에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얘기도 해요. 아까 태그 얘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 서면 없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태그 PR 관련된 자료를 세종에서 현출해서 올렸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자료를 현출해서 올렸는데 저 자료가 엔장이 누나가 그래요. 저 자료가 법정 자료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법정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더니 저 자료는 고소장이라는 거예요. 소장.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인정되는 자료가 아니고 그냥 일방의 주장이 담긴 것 뿐이래요. 그리고 법정에 제출했으니까 법정 자료죠. 이런 식으로 민희 씨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엔장이 누나가 그러면 재판부에 내는 김엔장 자료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예요? 알면 죽긴 진짜. 내가 하면서도 화가 나네. 나. 그러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때 당시 확인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민희진 넷이 올라온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민희진 넷에
그 트래픽이 올라온 시점이 딱 확인되는 게 그 한겨레 기사 이후에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확인 안 되면 그럼 어떻게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태그 PR로 미니지 씨에 대해서 그 뒤에서 역발을 작업했다며. 그러면 그 기사가 나기 전부터 미니진 넷이나 미니진 닷넷에 대해서 트래픽이 엄청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확인이 안 되고 그 기자가 기사를 낸 이후에만 트럭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료만으로 어떻게 미니진에 대한 역발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누가 했냐? 우리 싱글벙글 엔장이 누나가 했다. 엔장이 누나가. 그러니까 이게 역바이럴이라는 것은 미니진 씨의 주장이다라는 것이 김현장 측의 입장이었고 미니진 측은 역바이럴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되게 이상해요. 한 게 뭐냐? 아니 하이브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 태그 PR을 인수해. 그냥 인수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 역바이럴 할 수 있죠. 근데 해외에서 미니진 씨 역바이럴 해서 뭐해? 그냥 미니진 씨는 지금 국내에만 알려져 있잖아요. 해외 평판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을 휩쓰는 이슈기 때문에 국내 역바이럴 업체를 써서 했다 그러면 엄청 심각한 건데 갑자기 미니진넷 해외에서 역바이럴을 했다? 미니진을 해외에서 역바이럴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심지어 당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장에는 다다닥 해가지고 자료를 다다다닥 해가지고 딱 올려놓더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실실 쪼갠 게 아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내용들 어쨌든 뭐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확보한 것은 고소인의 고소장일 뿐이지 그게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 김현장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장께서 할 말 있으세요? 제가 판장이 형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그분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세 분이 하품도 안 해. 하품을 하려면 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다 판정을 해야 되니까 다 들으면서도 와 진짜 나도 이제 너무 힘들고 엉덩이 아프게 하는데도 끝까지 진짜 아무런 표정 없이 듣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근데 이제 민희 씨가 마지막으로 하셨죠. 이게 어쨌든 제가 상대 주장이 처음과 달리 계속 바뀌고 있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싫은 소리한 저를 그리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희생양이 삼아서 모든 광화문에서 매일 매맞고 있는 기분인데 저는 진짜로 이런 기업 문화가 진짜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소송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얘기했듯이 돈을 위해서라면 제가 더 재직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 힘든 싸움을 굳이 하는 게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모함받고 그런 부분들을 꼭 밝히고 싶었고 사적 카톡 취득 경위가 너무 불순하고 본인이 찾는 내용들이 아니면 덮어서 찾질 말아야 되는데 민간이 사찰을 하고 언론에 뿌려내고 기자들이 너무하다 싶어서 저한테 하이브가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한다 이러고 뭐 형사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 기사 한두 개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저에 대한 기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300~400개씩 나가고 저는 이런 힘듦, 불평등이 어쨌든 제가 너무 힘들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회의 이유를 적출해서 저를 괴롭히는 건지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튼 맞는 건지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냉정하고 공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어느 부분만 잘라서 변호사님들도 짜깁기를 하면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에서 다뤄줘야 되는 내용이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소송이 어쨌든 업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하이브가 나쁜 짓을 안 했으면 돼요.
근데 지적도 못하고 이렇게 막 돈으로 매수하고 뭐라카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법카에서 안 털려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보내는 거 이거 박지원이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넥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냈다고. 제가 법카에서 안 털렸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에서 깨끗하게 했단 거고 성과도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을 제가 편법을 안 쓰려고 정말 저한테 편법 이런 게 없어요. 깨끗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잘 만들면 어디까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보자. 멤버 스태프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 케이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저희 진심이 잘 닿았으면 좋겠고 고통스러운 소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왜 미국 그 국가 나오는 그 노래 그 장엄함 업을 위해서 했다. 내가 법인카드가 안 털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런 내용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와 나는 명연설이었다. 가슴을 또 쳤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쳤는데 우리 나를 울린 한마디.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누가 울렸냐? 나요. 판장이 형. 판장이 형님께서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제 PT 남으셨죠? 네. 김현장에서 3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세종에서 30분 인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30분씩 더 들었고 사실 저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PT는 내용을 제가 다 봐가지고 웬만큼 다 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 버니즈 애들이 괜히 이거 세종 거 안 보고 갔다 이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봐야 되나? 그래서 그냥 봤거든요? 근데 진짜 보길 잘한 거예요. 왜냐?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 12월. 다음에는, 보시면은, 제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왠지 괜히 가면은, 공정성이 없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범인진께서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예상대로 세정 측 PT 시작하니까 나갔네 진호야. 너 누군지 알겠더라 얼굴 보니까. 닮았더라 이 범인진. 그랬더니 진호 아직도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토끼도 옆에서 보고 있었나 봐 나. 그랬더니 방금 시작할 때 피식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고요. 김현장 발표와는 다르게 메모장도 내려놓고. 김현장 발표할 때도 메모장 내려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사이버 레카 새끼 역겹네요. 정말 귀가 있으면 오늘 김현장 스스로 자멸한 거 다 봤을 텐데. 봤어. 엔장이 형 자멸하는 거 다 봤어. 내가 봤어. 엔장이 형 끝났더라. 끝나다. 엔장이 형 끝나다. 형 끝났다. 형 끝났더라 진짜. 기가 막혔더라 진짜. 진짜 안 가길 잘했지. 괜한 말 듣기 전에. 전 다 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맞잖아. 내 말 중에 틀린 거 있어. 니네들 봤잖아. 니네들 전부 다 막 난리 치잖아. 한번 확인해봐. 내 말 틀린 말 있는지. 나 진짜 이거 다 하나씩 다 공개할 수 있어. 진짜 하나씩 다 공개. 전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 하루 만에 다 써. 하루 만에 다 썼다고. 보라고. 이거 진짜. 그 와중에 재밌는 거 펄펄 쳐놓고. 네. 여러분들 3시간 했네요. 그래도 전보다 4시간보다 1시간 줄였고 6시간짜리를 3시간 줄였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 카톡 이야기 없었나요? 했어요. 아까 부모 카톡 있었던 거 다 했습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부모 카톡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는 바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제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만 했고, 그 누나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걸 다 써온 대단. 저도 이제 기사도 보고 여러 자료들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 쓸 수가 있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10명이 기자회견 하는 거, 팬미팅 하는 것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막 올라갔거든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3층이었는데 4층을 올라가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민희진 씨와 변호사님을 같이 마주치기도 하고 피해 다니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카야 시칸이에요.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탁은 왜 들고 계세요? 뭘 들고 있니? 물러가라! 물러가! 오지마! 오지마, 얘들아. 재판 직접 보고도 민 씨가 아니 진짜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민희 씨가 나가자마자 10명이 우르 달려가서 고생하셨으면 뭐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막 서로가 막 되게 좋은 얘기 하고 있었단 말이야. 되게 좋은 얘기하고 막 고생했고 막 되게 좋은 분위기여가지고 저기 분위기 좋다. 이길 수도 있겠구나. 화기애애하고 따뜻하다. 저기 인간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럽다. 나는 혼자고 외로운데 아무도 날 신경 써주지 않고 모두가 다 제가 막 적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남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나를 미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고 싶은데 팀 버니지 같아서 얘기 못하겠네.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방을 들이밀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겠다. 젊은 친구니까 또 가만히 있어야겠다 했지. 그래서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왔습니다. 제가. 아이비님 감사합니다. 2만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K뱅크로 100-152-528670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계 범인진이에요? 그래? 몰라. 난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범인진이 약간 남자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화장실에서 봤다고 했으니까. 화장실에서 봤고, 그런 약간 화장실에서 본 친구라면 좀 마른 친구예요. 마른 친구. 네. 김현장에 발렸다? 그건 모르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발린 것도 같습니다만 판장형이 결론 내겠지. 아이고 제혜택님, 아이고 참 언론인 유튜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시간 못 앉아 있어요 하셨는데 나도 앉아 있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너희들 버니즈 덕분이야. 고맙다. 토끼단들. 너네들 눈치 보느냐고 화장실도 못 가고 너네들 눈 마주칠까봐 눈 피하고 그래서 6시간 버텼어. 너네들 아니었으면 나 이미 민진 대표랑 같이 자리 떴다. 네. 뉴진스 이진스 할까 오진스 할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목 아파. 한 15분 정도까지 할까요? 같이 너 목탁 플리즈. 네. 목탁이요. 네.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이걸로, 슈퍼 내추럴 같은 걸 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라도 좀 해놓던지, 해야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우와, 뭐야. 엔장 누나 알러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윤혜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사 보고서님 3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정은하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지키세요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곡세처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장순옥 아맹님 5만원 후원. 아이고 장순옥 아맹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네. 고에게 또 장순호가 아민 5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파이팅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레이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쌈조기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정수진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 복 받으시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아니 뭐 기도를 해.
어쨌든 뭐 성탄의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용산 경찰서요. 용산 경찰서 그지 알 수가 없죠. 이제 뭐 수사해서 알겠지. 그 제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현장 분위기 그냥 막 세종에서 난리 난 분위기 뭐야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난리가 났다는 그 분위기를 저는 생생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했어.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해보면은 이거 검찰 통해서 적법하게 얻은 거라고 그 OK 레코즈에서 공식 입장 밝혔잖아요. 그러면은 109장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본인들한테 유리한 자료잖아. 그냥 내면 되잖아요. 재판장에. 근데 왜 그 고려하실지 모르겠네요. 되게 유리한 자료라고 했고 그 자료만 있으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민희지 씨도 얘기했고 본인이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왜 세종에서 안 낼까? 신기하네 얘기죠. PT는 안 해주나요? PT는 잘했습니다. 양쪽 모두 부족함이 없었어요. 30분 동안 잘했고 좀 준비를 잘했구나.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희지 씨 새 기획서 로고 표절이에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유사한 거 있는 건 제가 보기도 했는데 법정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유사한 거 나온 거 아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줘. 이러다 9시까지 못 가요! 못 간다고! 판장이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지금 11시까지 못 가고 있잖아. 그거 하면 우리 12시까지 못 간다고. 제발. PT 기억이 없다. 잘했다. PT요. PT 그냥 기억이 잘 없어요, 사실. 멍하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쿠키 가사도 이제 보니까 노림수였다. 그건 모르겠어. 가사를 모르니까.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보신 분들이 있나봐요. 그래,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앉아있는데, 갑자기 여자애 2명이 오는데 발을 팍 쳐! 진짜. 내가 너무 황당했거든요? 왜냐면, 복도가 좀 넓어요. 그래서 복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오면서 내 발을 딱 친 다음에, sorry 하고 하는데, 약간 빡치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sorry야? 했는데, 중국인 분이셨던 게, 아마 일부러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였던 것 같다. 다만 그만큼 제가 되게 움츠러든 상태에서 취재를 했다는 것만큼은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생각보다 숱 많아 보이던데요. 무너져. 쟤 왜 머리를 신경 쓰세요? 왜 제 머리를 신경 쓰시냐고요, 이 사람아. 쓸데없는 신경 쓰네, 진짜. 진짜 웃기네. 앞으로 이거 딱지라도 붙여가야지. 안 되겠네. 모자 쓰고 와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인 분이 어떤 의도로 한지 모르겠어요. 민희진 씨를 위해서 온 건지, 하이브를 위해서 온 건지,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온 건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인 2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 물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야 너. 정수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팀진호님, 팀진호. 팀 버니지가 아닌 팀진호다. 지금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따뜻한 기자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스아웃님, 네,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쳐가지고 지금 할 수 있을래나? 이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사안이든 여러분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다 열심히 취재할 거예요.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건 아셔야 돼요. 뭐냐? 방지역을 취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게 조회수가 더 잘 나오고 화제성이 있고 우리가 잘 될 건지 찾아보자. 1번 뭐죠? 이름이 나 혼자 산다에 박나래 씨. 2번 이희경 씨. 3번 뉴진스 건. 4번 방시혁 건. 이거 봐도 내가 뉴진스 거를 1, 2번을 다 제치고 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3번 주사임모야. 주사임모까지 한 4번, 5번. 여기서 누가 방시혁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방시혁 궁금한 것도 아닌데 방시혁 씨 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취재하지. 걱정 마세요. 다만 우선순위에 밀린 거지. 나도 몸이 하나야. 이 사람아 하지. 왜 안 해? 심지어 다뤘잖아. 저 앞에서도. 네. 팀 버니 친구들이 2월 12일이 판결이라고 예언하던데요. 왜냐하면은 1월 15일 날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했거든요. 1월 맞다.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마지막 끝나고 1월 15일 날 이제 그때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1월 15일 전에 혹시 조정 가능성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종 측에서 아직 의뢰인한테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결정 내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양측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1월 10일 전에 한번 의견 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1월 10일 전에 의견 있으면은 양측이 조율을 해가지고 15일 전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겠냐? 민지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조정하시겠어요? 그러면 하겠냐? 그죠? 그리고 하이브하트 혹시 민지 씨랑 조정하시겠어요? 하겠냐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측 모두 절대 안 할 분위기예요. 만약에 조정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마지막 멘트라도 방시혁 신나는 노래 안 했겠지. 민희진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닥달하지 않았겠지. 김현장에서 마지막까지 SEO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거들먹거리는 건 아니죠. 언급하면서 했겠냐고요. 안 했겠지. 끝장전입니다. 끝장전. 사실상 끝장전이죠. 결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수사보고서 유출 경찰 구속된다. 그건 모르죠. 유출한 건지 정당하게 얻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네, 지금 사실 제가 두 가지를 취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민감한 내용이어서 다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롭고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의 한마디가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퀸텀 피시님 50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밀어내기 약자는 아니고 이제 컨텐츠 순화 작업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이제 기사 밀어내기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쓴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정당하게 받았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됨! 아니 왜 못 믿으세요? 오케이 공식 입장이란 말이에요. 공식 입장 된 내용인데 왜 자꾸 그걸 못 믿으시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안 믿겨요. 나도 안 믿기지만 어쩌겠어요. 공식 입장 냈으면 뭐 그걸대로 하는 거지. 끝장전이라면 2심 가능성 없을까요? 대법원이죠. 뭐 대법 판결까지 가는 거죠. 이게 민희진 씨 아닌가 어쨌든 민희진 씨만 선택하면 대법원까지 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이브 100% 끝까지 가. 지옥까지 가. 민희진 씨도 끝까지 가. 지옥까지 가. 이렇게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 결국은 다니엘 건 풀만한 거 있어요. 으그 그만하라고. 네. 소스 재판은요. 미안하다. 못 갔다. 대법원 빨리 끝나면 아니죠. 왜냐면 1심이 제일 많이 걸리죠. 1심은 전부 다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1심 다음에 6개월 안에 2심 하고 2심 다음에 대법원 하는 건데 양측 모두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씨 재판 언제 하나요?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재판이 하나 말씀드리는 게 민희진 씨 본인 그 풋옵션은
255억이고, 이제, 신동훈과 이상웅, 뭐, 김땡땡 씨 다 포함해가지고, 나머지가 이제 신동훈 씨겠죠? 이제 30억 정도 돼가지고, 총 액수가 285억, 뭐, 280억 수준, 풋옵션입니다. 총 액수가. 민희진 씨와 신동훈 씨는 같은 쪽이죠. 네. 재판도 패싱했습니다. 불쌍한 소 사장. 알바노!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하는 게 어딨어.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하는 거 더블랙이랑 민인진 유지수 관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3시간 동안 누가 봐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네, 힘내라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해서 다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르나리님, 스토리님, 7997님, 세계로님, 이사벨라님, 루루님, KBS맘님, 척키님, 퍼그 간지님, 호호파님, 곰댕님, 이팬엽님, 감사합니다. 유리님, 알생님, 옹달샘님, 큐브님, 정님, 브라더님, 유찬님, 뚜이님, 키님, 청해님, 유포리아님, UAP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귤가미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